자, 신고는 일반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죠. 기보는 중점 업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신고랑 기보랑 중복이 되는 업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대표님께서 대표께서 지금 다 유망 업종과 신고서 괜찮은데 매출액이 낮아서 신고에서 거절되는 경우, 매출액이 5천밖에 안 되고 이래서 거절이 되는 경우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기보는 3년 미만의 기업은 매출액을 무시한다가 아니라 무시해서 평가해 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매출액을 안 보고 승인 내준다는 뜻이 아니라 매출액을 무시하고 심사를 넣어주는 제도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 예를 들게요. 시정보증기금의 대표적인 임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 광고 대행업 있죠. 자 근데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이거예요. 시정보증기금 진행하려고 광고 대행업 업체를 만났는데 창업한 지 한 이제 1년이 조금 넘었어요. 1년. 근데 매출액이 8천만 원밖에 안 되네. 질문 드릴게요. 신고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한번 시험등급이 800점은 넘고요. 매출액이 8천만 원밖에 안 돼요. 창업한 지 1년이 안 돼서. 근데 신고에 유방 업종이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신용보증기금은 매출액이 최소 1억 5천 정도는 나와줘야 트러스트원으로 비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하는 정말 잘 안 봐줘요. 그랬을 때 기보로 방향성을 틀어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여기 기보에서 중점으로 지원하는 대상이 카페에 들어간 방법 다 들어가 있어요. 카페에 매뉴얼 그 게시판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가시면은 여기 광고 대행업이 있네요. 신고의 유망 업종이 또 똑같이 있네요. 여기 똑같이. 자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기술보증기금은 창업한 지 3년 미만의 기업은 매출액을 무시해서 심사를 올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냥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만났는데 신고수 괜찮고 유망 업종 하고 있는데 매출액이 낮아요. 신고 안 된다니까요. 어려워요. 1억 5천도 안 나오면은 어려워요. 그때 탕 생각할 수 있는 게 여기 사업해올 텐데 기술보증기금의 중점 업종에 안 들어가 있을까? 체크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광고 대행업 들어가 있네? 3년 미만이네? 그럼 기보를 가는 거예요. 기보. 나갑니다. 신고에서 안 나간 기업이 기보에서 1억이 나가요. 이렇게. 자 근데 신고기보도 혹시나 이제 이 정도 오면 기보에서 웬만하면 받아주는데 혹시나 안 받아준대요. 그럼 이 기업 어떻게 해야 돼요? 저번 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그 정도 매출액밖에 안 되면 기금에서 몸매지 마세요. 재단 컨설팅도 충분히 오늘 또 설명드리겠지만 재단 컨설팅도 풍부하게 받을 수 있고 재단 컨설팅하면 또 연달아서 해야 되는 컨설팅이 어디 기간이라고요? 소진공. 재단과 소진공을 병행을 해가지고 그냥 이런 소상공인 컨설팅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왜 기금에서 이렇게 못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재단 매출액 8천 정도 나오면 재단에서도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하시고 기보로 가볼게요. 이제 그래서 저는 신고랑 기보랑 형제 기간이라기보다는 신고에서 좀 진입이 어려웠던 그런 안타까운 사업체들이 조금 특례로 자금을 유통받을 수 있는 전 특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술보증기금이. 그래서 기술보증기금은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이제 정량적 지표가 부족할 때 매출액과 신용등급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도 정성적 요소 그런 것과 기보에 중점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지 이거 위주로 평가를 해서 지표가 조금 어려운 기업들이 자금을 1억 정도 유통받기 좋은 데예요. 그래서 저는 기술보증기금이 이름만 들으면 되게 까탈할 것 같고 되게 어려울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어느 정도 자기들이 원하는 조건만 맞으면 더 그냥 쉽게 해주고요. 또 예산이 신고보다 남아있어요. 저희가 느끼는 것처럼 대표님들도 기본은 우리 같은 기업이 가는 데가 아니야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게. 예. 저희는 엄청난 테크니컬한 기업만 가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라는 거. 엄청나게 많이 가요. 자, 그렇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은 어디 업종을 좋아하느냐? 혹시 저번 주에 문화 콘텐츠 했었나요? 안 했죠? 네, 헷갈리게. 알겠습니다. 일단 기본부터 쭉 할게요. 자, 그래서 기본은 저기 별표친 두 가지 업종을 되게 좋아해요. 그냥 제조업은 기본가 다 좋아합니다. 다. 근데 세 가지만 싫어해요. 세 가지. 식품 제조업, 그리고 화장품 제조업, 그 다음에 의류 제조업. 이 세 가지는요, 좀 관례적으로 내려오는 게 있죠. 공장에서 지들이 다 만들고 그냥 네 것처럼 그냥 팔아. 이걸 ODM이라고 하는 ODM. 거의 도소매에 가깝지만 제조업 착각하는 대표님들 많아요. 그거 제조업으로 인정받기가 좀 많이 어렵습니다. 제조업으로 인정을 받으려면요, OEM 제조업이 인정을 받으려면요, 자, OEM의 정의도 설명을 다시 드리자면, OEM은요, 내가 내 자체적인 기술을 고안을 내가 했고, 옆에 공장한테 야, 네가 조립만 해줘. 이게 OEM이에요. 그러니까 도면을 누가 갖고 있어야 돼요? 개발자가 당연히 있어야지. 왜 공장에서 그걸 갖고 있어요? 그거는 OEM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시비가 많이 걸리고요. 두 번째, 이거를 제가 예를 들어 마이크를 만들 건데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뭔가 뭐 합금 이런 거 넣고 싶어요. 뭐 자재 같은 거 다. 그럼 원부 자재도 제가 원하는 자재 사실 사서 그 공장한테 주기만 하는 게 원래 원칙이 원래 그래요. 제가 원하는 자재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내가 사야지 당연히. 당연히 내가 사가지고 이거대로 도면대로 제조만 이게 OEM이에요. 이게 OEM. 그래서 원부 자재를 원래 내가 사야 돼요. 근데 변칙을 좀 설명드릴게요. 마지막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쟤는 제조만 한 것뿐이니까 브랜드가 뭐로 지켜야 돼요? 내 걸로 지켜야죠. 이게 OEM의 기본 조건이에요. 물론 대전제는 OEM 계약서 이거는 말할 거 당연히 계약서도 안 하고 누가 공장에서 합니까? OEM 계약서 당연한 얘기고 방금 말씀드렸던 고안에 대한 내용, 개발에 대한 내용을 이 기업에서 갖고 있어야 돼요. 갖고 있어야 되고 원부 자재 이런 것들을 직접 구매를 해서 그 도면과 자재를 공장에 넘기고 조립해서 브랜드만 내 걸로 찍어줘가 OEM이에요. 이게 OEM이에요. 이 원칙인데 근데 대부분은 다 정말 OEM을 제대로 하는 기업들은요 그거 다 지켜요. 도면도 당연히 만들어야죠. 당연한 얘기를 당연히 만들어야죠. 공장에서 만들어줬는데 그 대표님 착각하고 있는 거 그 사람 제조하는 사람 아니에요. 네. 사기 OEM 그런 것들을 이제 기관에서 잘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합니다. 자, 근데 도면을 진짜 만들었어. 근데 원부 자재 태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부 자재를 대표님이 안 사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는 얘기하면 돼요. 그걸 태클 거는 기간이 있다면 이거는 제가 개인이 사면은 단가가 너무 높아가지고 공장에서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공장의 원부 자재를 이용한 거다. 뭐가 잘못됐냐? 라고 하면 넘어가요. 그거는 말이 되니까 이건 실제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요. 네, 공장은 대량으로 사기 때문에 원가 절감 때문에 원부 자재는 그냥 공장 걸로 저희가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 거절이 나오니까. 아무튼 그렇게 했을 때 이 제조업은 인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품, 의류, 화장품은요 정말 이 창업하는 대부분의 대표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대부분 공장의 기술을 빌려가지고 제조업인 것 마냥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의류, 화장품 특히나. 네. 공장에서도 이 시장성을 이해하고 대표님 이거 도면이니까 가져가세요. 뭐 이런 식까지 해요. 도면 가져가시라고 이렇게.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혼합비율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의류, 화장품은요 기보에서 인정을 잘 안 해주려고 하지만 100%는 아니에요. 근데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게 있어요. 연구소 설립해와라. 그러면 제조를 인정받을게. 이렇게 기보에서 많이 얘기 나오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 의류 제조업, 화장품 제조업은 연구소를 기반으로 깔아야 돼요. 그래도 조금 안 좋아한다. 그 세 가지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조업은 기부에서 그걸 다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 기보가 또 이렇게 테크니컬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되게 감수성이 풍부한 기관이에요. 음악 이런 이제 미디어 산업을 굉장히 쳐줍니다. 엄청나게 쳐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 대박을 터뜨렸잖아요. 넷플릭스에서. 네, 그런 것도 있고 우리나라가 이제 영화 강대국이잖아요. 그런 이제 문화 콘텐츠, K-pop 이런 것들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래서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실은 모든 기관이 다 좋아하지만 기보가 미친 듯이 좋아요. 되게 엄청나게 좋아하기 때문에 약간 우리나라의 이런 이제 그런 이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기보 잘하겠다 이 생각을 딱 하시면 돼요. 노래, 영화, 공연 막 이런 것들, 미디어 산업 막 이런 것들요. 사실은 뭐 문화 콘텐츠는 모든 기관에서 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업체 위주로 뭐 파시더라도 되게 좋습니다. 자, 근데 왜 더 별표를 쳤냐면 기보에 문화 콘텐츠 지점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있어요. 문화 콘텐츠 지점이라고 따로 있는데 물론 신고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기보가 더 좋아하니까 기보 위주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 지점의 특수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거기는 기보도 사실 막 이런 시험등급 낮고 매출액 낮고 아유 다 들어와 내가 다 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들을 낮더라도 기술성과 정성적 위주로 더 많이 봐준다고 신고보다. 신고는 깐깐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기본 허들이 안 맞으면 그냥 가 이렇게 하지만 기본은 그런 것들이 기본 허들이 안 맞더라도 봐준다고요. 봐준다는 거지 들어오면 다 해줄게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에서도 거절이 나는 기업들이 당연히 있죠. 당연한 얘기지만 자 근데 문화 콘텐츠를 운영하는 그 사업체는 좀 달라요. 기본의 일반 그런 운전자금 상담은 거절을 받았어요. 거절. 아 대표님 아무리 해도 지금 기대출 너무 많고 매출이 너무 많고 신용등급도 너무 안 좋으셔서 저희 좀 어렵습니다. 운전자금 이렇게 이제 대표님한테 거절을 했어요. 근데 이 대표님은요 그 이제 해외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그 뭐 태권도 공연 이렇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있었어요. 공연 산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었는데 이제 외국인 관광이 규모가 좀 컸어요. 그래서 태권도 그거를 이제 하는 거를 준비를 땄는데 돈이 없는 거죠. 2억 정도가 필요한데 그거 다 1년 동안 운영하는데 소요 자금이 한 2억 정도 필요한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기부에 갔더니 그런 거 아무리 보여줘도 시험 점수가 너무 낮고 기대출 너무 많고 안 될 것 같다. 죄송하다. 거절받았어요. 그때가 벌써 5년 전이죠. 4년 전. 네. 너무 대표님이 안타까워해서 저도 막 그때 알아보다가 알게 된 거예요. 문화 콘텐츠 지점이 따로 있더라고요. 전화해서 여기는 뭐 하는데요? 막 이렇게 물어보고 우리는 이렇게 상담을 갔는데 결론은 이런 프로젝트성을 입증을 할 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젝트를 굴리는데 2억 정도 공연을 하는데 영화를 만드는데 미디어를 만드는데 어떠한 이제 프로듀싱을 그러니까 그 가수를 뭐 곡 키우는데 이렇게 프로젝트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거를 평가받아서 이 프로젝트의 실질성만 확인이 되면은 매출액이나 시험등 그런 것들을 무시한다기보다는 진짜 거의 평가를 기본만 보고 그 2억 그 프로젝트 대금이 나가요. 근데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이 하나 있는데 장점은 정말 이 기업은 2억만 나오면 매출이 이미 확정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 누구도 지금 2억을 안 빌려준다고 하니까 프로젝트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나온다니까요. 기부에서 대표님도 너무 고마워했어요 저한테. 지가 이제 기부에서 단 한 푼도 못 준다고 머릿속에 귀에 박혔잖아요. 근데 제가 찾아가지고 2억이 나갔잖아요. 프로젝트 완수했다니까요. 너무 고마워 너무. 자 근데 단점은 뭐냐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전액 바로 상환이에요. 그래도 2억 잠깐 해가지고 여기 매출 3, 4억 찍었어요. 돈 벌었잖아요. 돈 벌었잖아요. 갚는 거 웃으면서 갚아요. 그냥 웃으면서. 그런 자금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문화 콘텐츠 지점에 대해서 일단 이해를 하시고 기부가 그만큼 문화의 그런 이제 이런 산업에 대해서 더 많이 선호한다를 꼭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한번 또 혹시 벤처기업 대표 칠까 말까 했는데 사실은 벤처기업은 다 좋아하는데 기부가 유독 좋아해요. 유독 벤처기업 확인서를 받잖아요.
그냥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는 가정이에요. 특별하게 큰 문제가 없다는 가정하에 1억 정도는 진입이 돼요. 1억 정도는 특별하게.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말씀드린 게 기부의 중점 업종을 하고 있고 벤처 기업 창업을 하자마자 벤처 기업 받을 수 있어요. 벤처 기업 받고 연구소를 했다. 그거는 1억이 안 나갈 수가 없어요. 2억도 나가요. 그거는 창업하자마자. 그만큼 기본은 벤처 기업 확인서를 받으면 더 우량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다음 주죠. 다음 주도 잘 기업 인증 배우셔가지고 벤처 인증 직접 하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기업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벤처 인증 제조업과 뭐 IT 기업과 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보가 이제 좋아하는 거 제조업 그리고 이제 문화 콘텐츠인데 중점 업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카페에 들어가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기보의 중점 업종을 들어가는 거를 제가 다 해놨어요. 여기 하면은 중점 업종에 대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죠. 9가지. 근데 주로 봐야 되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뭐 이런 우주선 못 만나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되고, 자, 문화 콘텐츠 보세요. 그냥 음반 출판, 영화 산업, 미디어 산업, 공연 산업, 기타 등등 문화 그 되게 좋아요. 기부에서 문화기술 관련해서 기부에서 우대한다는 그런 내용을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나중에 심심할 때 한번 쭉 다 봐보세요. 보시면 되는데 다 못 만나요. 잘. 말씀드린 것처럼 뭐 나노기술 연락 안 오고, 우주선 뭐 이런 거 연락 안 오고, 에너지 생성 그런 거 연락 안 와요. 저희한테. 그들은 투자 유치하기 바쁘지 연락 안 옵니다. 저희한테. 그래서 제가 자주 만나는 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문화 콘텐츠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환경기술. 자, 이거 저번 주에 설명드렸는데 이거 뭐 같아요? 맞습니다. 고물상은 신부에서도 좋아하고 기부에서도 좋아해요. 고물상 좋아합니다. 환경 관련을 영위하는 그런 이제 업종들은 기부에서 좋아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이거 말고 이건 에너지 이거 못 만난다니까. 얘랑 그러니까 미래성장 이거랑 이거 보면 돼. 이거 두 개 이렇게. 자, 여기에 온갖 제조업이 다 들어가 있어요. 온갖 제조업이 다 제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저희 3주차 강의 때 설명 나오지만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 확인서라는 걸 받을 수가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소재 부품 장비 전문 기업 확인서.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건 내가 받을 수 있나? 아니에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누구나. 그러니까 3주차 잘 배우시고 요거 소부장을 받아서 기부에 진입한다면 더 가점으로 작용합니다. 소부장 확인서. 그러니까 소부장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제조업이 다 웬만하면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제조업 만났으면은 소부장부터 받아주고, 소부장 했으면은 신고 먼저 가요, 기부 먼저 가요? 기부가 더 유리하겠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많이 봤죠? 신고에 유망 서비스의 일부분이 많이 중복이 되죠. 설명 다시 드렸어요. 이런 신고의 유망 업종과 기부의 중점 업종이 이렇게 중복이 되는 업종들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들이 판단해서 뭐 시험 등급이 좋고 매출액이 좋으면 신고가 더 수월하고, 근데 거기 지표가 조금 아쉽네? 라고 하면 기부에서 받아준다니까요. 100%는 아니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조금 우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를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해를 하시고 저랑 피드백을 하시면 저는 이런 것까지 다 라인을 짜가지고 피드백을 드려요. 여기는 기부도 해당이 되니까 신고 진입해 보시고 안 되시면은 기부에 이걸 근거로 해서 진입해 보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일단 이해를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부의 이제 차이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또 기부의 특징적인 걸 설명을 드릴게요.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신고랑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데 주의사항은 절대로 인터넷 접수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유선으로 저 방문해도 되죠? 이런 유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유선으로 저 내일 방문해도 되죠? 이런 거 왜 물어보시면 그게 유선 상담이에요. 그게 유선 상담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은 정말 여기는 개나 소나 접수하는 데가 아니다. 개나 소나라는 어디까지나 들어봤고요. 그리고 또
인터넷으로 접수하는 말이 도돌이표처럼 계속 돌아갑니다. 절대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방문이에요, 방문. 근데 방문했는데 어떤 거절 나온다고요? 예약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잘 몰라서 방문을 드렸습니다. 저희 회사 관련 서류 갖고 왔는데 저희 간단하게 검토만 받고 접수할게요. 그냥 웃는 얼굴로 걷다 대고 침 뱉으면서 아니 가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없어요. 없습니다. 제정신이면 일단 앉으시죠. 아니면 서류라도 두고 가세요. 이렇게 하지 그냥 가시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절대로. 가끔가다 그래도 막 난처하게 오늘 너무 일정이 많아서 예약하고 오세요. 그러더라도 그러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냥 계속 방문해야 돼요. 인터넷 하는 순간 안 돼요. 아니 다른 지점 먼저 가시던가. 인터넷 예약하는 순간 거기로 종결되니까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똑같이 프로세스는 똑같아요. 다. 또 질문 드리면 보증서 다 승인됐는데 은행에서 안 해주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은행에서 안 해준다. 네, 보증서 나왔는데 은행에서 저희 보증서 있어도 안 되는 사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상위 네. 좀 높은 맞아요. 잘 기억하시네. 너 나와. 너 잠깐 나와봐. 너 부지원장 나오라고 해. 예, 보증서 업무를 모르는 거예요. 그 행원이 어려가지고 그 모르는 거예요. 보증서 업무를. 예, 물론 보증서가 재단에서는 90%짜리가 발행이 될 때가 있어요. 90%. 그럼 그 말이 맞아요. 왜죠? 5천만 원 승인됐으면 국가에서 몇 프로를 보증한 거예요? 90%. 나머지 500만 원 누가 평가해요? 은행에서 평가하는 거예요. 은행 목기 10%는. 네. 근데 5천이 보증서가 나갈 정도면 신용수 괜찮아요. 500 정도는 은행 평가 가능한데 네. 아무튼 그런 케이스도 저한테 다 은행에서 맡기는 거 저한테 말씀 주세요. 저 은행장 이제 은행장하고 뭔가 콜라보를 하는 게 아니라 보증서 업무만 처리해주는 은행장들이 있다고요. 그들은 저한테 정기적으로 화한 보냅니다. 네. 보증서 넘겨주니까 자꾸 좋아할 수밖에 없죠. 자, 그 다음에 기보의 주요의 이제 가점 사항은 연구개발 전담부서나 기업부서 연구소 설립을 그렇게 요구해요. 이제 신용보증기금에서는 그렇게까지 요구는 안 하는데 기술보증기금에서는 연구소를 그렇게 요구합니다. 우리 기업이 지금 약간 애매하다라는 말 하면서 연구소를 설립해 오시거나 특허를 내오시거나 그거 아니고선 조금 평가가 어렵다라는 거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연구소 설립도 잘 배우셔가지고 말씀드렸죠. 연구소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설립해서 가점 목적, 설립해서 절세 목적. 절세는 진짜 그 기업에서 연구 활동하고 진짜로 연구노트 쓸 거 아니면 권장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연구노트 그 업체에 맡겨있던 12개월치 저도 5분이면 발로 해도 만들어요. 네. 누가 만들어요? GPT가 만들어요. 저도 못 만들어서 안 해주는 거 아니라 점검 왔을 때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대표님이 누가 만들었다고 하겠어요? 그거? 장주한테 돈 주고 만들었어 이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문서가 진짜 연구를 한 걸로 인정을 받겠어요? 장주영 연구를 안 하는데 바로 절세 취소고 그럼 구상권 누구한테 날라와요? 만들어준 사람 구상권 날라오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당부드립니다. 저도 못 써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발로 해도 써요 이거. 자, 그래서 연구소는 근데 가점 목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의 인증서 같은 거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벤처기업 확인서나 인증서 개념으로 가점으로 그냥 인정받습니다. 연구소 만들고 연구소가 취소됐다고 그 어디에도 자금 취소라는 그런 단서 조항이 아예 없어요. 제가 수년 동안 해왔는데 수년 동안 그런 조항이 없으니까 하나의 인증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연구소는 원래 1년 동안 재신고를 하지 않으면은 자연 폐쇄예요. 자연 폐쇄. 그러니까 인증서의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기보의 특이점. 이게 아까 설명드렸던 3년 미만의 기업이 매출액이 낮더라도 왜 1억이 나가는지. 기보의 내부적인 특례가 원래 그냥 그렇게 되어 있어요. 3년 미만의 기업은 매출액을 무시한다가 아니라 무시해서 심사를 넣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떨어질 수는 있어요. 매출액을 무시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차이, 이 차이는 명확한 거니까. 자, 근데
신보의 예비창업 자금은 사업자가 아예 없어야만 되잖아요. 기본도 예비창업 자금이 되는데 사실은 이런 내부 규정 때문에 되는 거예요. 사실은 무슨 말이죠? 창업을 하자마자 매출액이 없어도 평가를 해주니까 예비창업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신보랑 좀 차이가 있죠? 네. 신보는 사업자가 아예 없을 때 평가를 먼저 1억을 승인받고 사업자를 내는 거고요. 얘는 사업자를 내고 매출액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평가를 받는 거라서 예비창업 자금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요. 그런 신보랑 기보랑 이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예비창업 자금 하려면 가장 없으면 안 되는 서류가 뭐라고 했지? 무조건 있어야 되는 서류? 맞아요. 사업계획서. IR 사업계획서가 없으면은 사업가 자체가 불가능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마찬가지겠죠? 네, 있어야 돼요. IR 사업계획서 만드셔야 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저기 뭐 설명하려다가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면 대표님들께서 사업자를 낼 때 리스크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업자를 내려면 기본 서류가 뭐가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서가 필수죠. 임대차 계약을 뭘 내야 되죠? 첫 월세랑 보증금 뭐 이런 걸 내야 되잖아요. 그리고 호기롭게 진행이 떨어지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대표님한테.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사업자가 있어야만 평가가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똑같이 사업자가 없는 상태에서 신고 갈 때처럼 IR 사업자 준비해가지고 일단 가는 거예요. 그럼 기부 담당자가 되게 난감한 그걸 얘기하면서 계획은 너무 좋은데 저희가 사업자가 내지 아니하면 평가가 좀 어렵습니다. 이대로 사업자 내고 오시면 심사 한번 해드릴게요. 요 대답 듣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이 대답을 듣고 내는 거랑 이 대답을 안 듣고 내는 거랑은 차이가 달라요. 뭔 말이냐면 기고도 IR 사업계획서를 갖고 올라갔을 때 안 될 기업은 저희 해당 사항 없어요. 그냥 재단으로 가세요. 이렇게 하지. 아니 사업자까지 내고 오라고 시키고 내고 와서 탈락 이렇게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보면 돼요. 자기 말 듣고 사업자 내고 심사 해준다고 해서 사업자 내고 왔는데 무슨 또 그런 화살을 받으려고 제정신이면 될 법한 기업한테 이대로 사업자 내고 오시면 저희 심사 한번 해드릴게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시고요. 그럴 때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냥 대표님을 위해서 사업자 낼 때 돈 들어가잖아요. 일단 뭐 임대차 계약서나 월세나 이런 것들. 문화 콘텐츠는 설명을 드렸고요. OEM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재단 설명을 하고 그리고 사례 몇 가지 설명을 하고 오늘 계약을 잘 받는 거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시험보증 재단은 특강 때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시험보증 재단은 사실 정보력의 차이고요. 정보력의 차이고 그 다음에 저기 재단 담당자의 무지함을 일깨워주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고집 그만 피우고 이걸 팩트 자료 보고 제대로 일처리나 해 이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볼게요. 대표적인 건 두 가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경기 시험보증재단 사이트고요. 그 다음에 이게 부산 시험보증재단 사이트예요. 보면은 각 재단 사이트에서 이 보증 상품 보기가 다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시면 보증 상품 보기가 있죠. 거기서 그 지자체에서만 운영하는 상품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은 각 지자체마다 상품이 다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다 달라요. 싹 다 달라요. 그래서 부산 거 예를 들게요. 디지털 기업, 전자상거래나
스마트 기술을 이용한 기업. 스마트 기술 뭐죠? 키오스크, 그렇죠. 예, 스마트 오더 막 이런 것들. 전자상거래 뭐죠? 뭐 쿠팡, 네이버 스토어. 그게 더 나아가서 뭐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배달의 민족, 여기어때 막 이런 것들 다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이 부산에 있는데 안타깝게도 경기도는 없어요. 근데 경기도는 청년 대표는 5천만 원까지 상품이 또 있네. 이런 것들을 그 기업에 맞게끔 이 상품 라인업을 천천히 보면서 우리 기업 대표님은 요거 되겠다. 요거를 스크랩해서 가야 돼요. 왜요? 그냥 가가지고 저 그 청년 소상공인 그거 왔어요. 그럼 재단장가 뭐라고 한다고요? 그런 거 없다고요. 뭘 무슨 소리 하는지 못 알아먹어요. 지들 진짜 못 알아먹어. 해보셔야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해하는지 아실 거예요. 못 알아먹어 정말. 그런 게 없다고 해요.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캡처를 해가지고 출력을 해서 이거 할 거예요. 해야 하는 거 이거 할 거예요. 그래야 알아먹습니다. 이게 재단 컨설팅이에요. 재단 컨설팅 그래서 천천히 재단 사이트에 대표님 기업에 맞는 자금이 뭐가 있을까를 천천히 보는 게 재단 컨설팅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처음에는 제가 다 피드백을 하니까 안 보셔도 되지만 그래도 습관을 들이셔야겠죠. 그 지역에 해당하는 사업자만 하는 거. 그렇죠. 재단. 예. 이제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에 있는 소상공인이면 부산 재단 거를 봐야 되고 경기도 상품은 경기도 내 소상공인만 그 재단 컨설팅한 대표님들만 해당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있는 주소로. 맞아요. 우리나라는 이제 다 서류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서류상에 그걸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비슷한 질문이긴 한데 실제 경영주의 기준으로 시험 점수 아니고 모든 게 다 서류상 대표로 진행되고. 자, 그리고 더 이어서 답답한 거 말씀드렸죠. 재단에 예비 창업이 되나요? 안 되나요? 다들 보강 오실 거죠? 네, 다들 오셔야 돼요. 네, 예비 창업 되잖아요. 예비 창업은 신고 기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예비 창업은 그럼 신고 기본은 어떤 형태의 사업자가 되는 거예요? 사업의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장사의 형태는 예비 창업 하지도 말아라? 네, 아니에요. 재단도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이 재단은 각 사이트에 예비 창업에 대한 상품 이름이 아예 없어요. 그래서 공문을 가져가셔야 돼요. 네. 정말 하나같이 그런 거 없는데요. 정말 다 그래요. 그런 거 없는데요.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꼭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저희 수강생 팀장 사례이기도 한데 이제 저희 걸 배우고 영업도 할 건데 사업도 하고 싶대요. 그래가지고 들어봤는데 장사의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전 쪽이셨는데 이제 가입을 해드렸죠. 5천만 원 승인 됐어요. 영업도 하실 거고 사업도 하실 거다. 근데 이제 대전 쪽 담당자는 그나마 착했어요. 똑같았는데 그런 거 없다. 똑같이 다 똑같아요. 뭐 하나같이 다 똑같고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렇게 싸우셔라. 투표 보여주고 공모 보여주고 그리고 그래도 그런 게 없대요. 그래서 이제 클레임 걸 것처럼 이제 녹음도 하고 했더니 저녁에 그 퇴근하면서 달려왔대. 집 앞까지. 자기가 잘못 알았다고. 이런 거 제가 진짜 안 따라봐서 몰랐다고 하면서 바로 사인해가지고 5천만 원 승인이 됐어요. 5천만 원. 아무튼 지금 안 되는 지역은 서울밖에 없어요. 서울은 워낙 많은 소상공인들이 있다 보니까 그 서울 재단이 저 중앙이랑 아예 협의를 봤어요. 우리 이거 못한다. 예산 관리 안 된다. 이거 못한다 이거. 서울은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팀장님들 그러실 수 있어요. 재단에 마땅한 상품이 없는데 특히 연말에 그럴 때도 많고요. 또 지역마다 재단에 마땅한 좋은 상품들이 없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중소기업 육성 자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도자금이라고 해요. 팀장님 2차 보전 보신 분 2차 보전 이자 깎아주는 게 2차 보전이에요. 자칫 어떤 팀장님들은 2차 보전? 그 이자만 깎아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아니에요. 이자 깎아주는 게 기본 기능이고요. 자금도 나가요. 자금도.
정말 극소수의 일부 공문이 이자만 깎아주는 공문이 가끔 나오는 거지 대다수의 2차 보정 공문은요 자금이 병행해서 나가는 거 자금이 병행해서.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각 지역별로 이렇게 보이실까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렇게 공문들이 다 있어요. 지역별로 다 달라요. 그래서 이게 꼭 근데 결론은 어디 가서 상담하라고 써있죠? 자 볼게요. 경기 신보가 여기 시험보증 이 말을 줄였는데 시험보증 재단을 뜻하는 거예요. 재단. 이 중소기업 육성 자금은 재단에서 상담해요. 재단 상담을 받는 거예요. 다. 서울 걸로 보여드리겠다. 서울 대놓고 써져 있어가지고 여기 뭐라고 적혀 있죠? 재단이라고 되어 있죠. 재단에서 물론 은행에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재단에서 은행에서는 보증서가 안 나오니까 재단 가서 하는 거. 재단 가서 상담을 하는 겁니다. 재단 가서. 자,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재단에서 상담을 하는데요. 자, 이거 똑같아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서울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상품 라인업이 다르고 경기도 다르고 부산도 달라요. 결국은 재단 가서 상담을 하는데 자, 아니 지들 직속 상위기관 신용보증재단 중앙에 공문도 없다고 하는 것들이 보자금 공문은 믿겠어요? 아예 그냥 그 존재 자체를 몰라요. 진짜 꼭 가져가야 돼요. 꼭. 이 재단 예비 청구할 때도 마찬가지고 공문을 출력하셔야 되고요. 이 보자금은 어디서 상담받는다고요? 재단이 똑같이 반드시 출력해 가야 돼요. 못 알아먹어. 재단에서 상담하라고 써져 있는데 몰라요. 이런 게 있는지조차도. 꼭 가져가야 돼요. 꼭. 중소기업 육성 자금. 근데 팀장님들 광주시 중소기업 육성 자금 못 찾게 있으시면은 저한테 카톡 주시면 제가 찾아서 드릴게요. 최근에 광주였나 헷갈리네. 대전이었나 광주였나 좀 헷갈리네. 광주였나 헷갈리. 좀 근데 광주였던 것 같은데 광주 도자금은 좀 아쉽게 제주 위주밖에 없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좀 봐야겠지만. 아무튼 재단 컨설팅은 3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꼭 저렇게 그 홈페이지로 아트가 중간 홈페이지를 꼭 보시고 재단 예비 창업도 공문을 출력해 가시고 근데 재단 사이트에도 마땅한 게 없어. 그럼 모른다고요?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보고 재단 상담을 하면 된다. 자, 미소금융재단 넘어갈게요. 미소금융재단은요, 이거는 개인 사업자고 시험분들이 라이트 기준으로 749점 이하만 가능합니다. 개인 사업자만 돼요. 범위는 안타깝게도 안 되는데, 이거는 조금 대기업하고 정부기관이 콜라보를 해서 나온 자금이에요. 대기업하고. 그래서 좀 어려운 기업들 한번 살리고자 나온 자금이기 때문에 이거는 앞에 대기업의 상호들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삼성, 미소금융, 포스코, 현대 이런 식으로 붙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 대기업마다 그 재정 상황과 내부 규정이 조금 상이해서 그냥 다 주변에 방문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 마찬가지예요. 전화로 해도 돼요. 전화로 해도 되지만 쉽게 거절 나옵니다. 쉽게. 그래서 방문을 권장드려요. 이거는 뭐 인터넷에서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전화로 하시든 방문으로 하시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1,000만 원이 나와요. 처음에 1,000만 원이 나오고 미소금융자금을 12회차까지 성실 납부하시면 1,000만 원이 그냥 더 나와요. 더 13회차 때 그냥 이거는 그냥 강제로 나와요. 강제로 그냥 나오고 좀 금융정보에 등록된 자 회생 중인 대표님도 6회차만 납부했으면 7회차에 신청을 해볼 수가 있어요. 회생 중인 대표님한테는 정말 담비 같은 자금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 인프라 넘어가기 전에 질문 혹시 있으실까요? 그 신용등급 네. 그 상향 조정할 수 있다는 건데 네. 그 토스나 뭐 카톡이나 이런 데서도 그렇게 업데이트 됐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활용하시고. 그거하고 아까 그 크레디라고 봤을 때 네. 그 크레디에서만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그런 거는 딱히 없어요. 그거 다 해도 되는데 이제 올 크레딧 그 어플을 까시면 그 마이데이터 할 때 통신사를 딱 정확하게 연결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지. 토스는 당연히 안 돼요. 이 토스는 한 번 하고 또 그 다음 날에 통신사 연결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좀 그래서 그냥 바로 올 크레딧 깔아가지고 하는 편인데 다른 쪽에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통신사 연결을 꼭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통신사. 또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 넘어갈게요. 저는 어떻게 피드백을 하느냐?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과 기본적으로 저는 중진공의 공문, 소진공의 공문을 그냥 습관처럼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는 것도 있어요. 물론 팀장님들 저처럼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리지 않고 팀장님들이 그래도 접목하실 부분은 비즈니포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새로운 공문이 없는지 지역마다 그거를 조금 계속적으로 체크하는 눈을 기르셔야 돼요. 저처럼 공문을 매일같이 읽어보고 그러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제가 어차피 해결 드릴 거니까. 근데 특례 정도는 여기서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즈니포의 사이트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로는 금융 먼저 보세요. 다 보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다 좋은 사업들이지만 금융 위주의 자금 위주의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말 이게 시 단위가 아니라 구 단위까지 쪼개서 나와요. 경기도 화성시 용인구청 용인구에서만 하는 구 단위까지 막 쪼개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자주 보는 게 좋습니다. 자주. 저도 최대한 피드백 들어오면 안 놓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이 게시글이 올라오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살짝 놓치는 것들이 묻혀가지고 게시글에 묻혀서 저도 모르게 살짝 놓치는 때가 있어요. 근데 팀장님들께서 대표님 저 기업마당에 요 공문 봤는데 요거는 피드백 안 주시더라고요. 요거 해당이 되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좀 너무 감사해요. 그럼 제가 잘못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깜빡 못 봤어요. 요거 돼요. 제가 이것도 진행 이렇게 또 추가 피드백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비즈인포는 막 게릴라성 공문들이 꽤 나와요. 여기서 자주 들여다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주. 이게 각 공공기관 통합돼서 이렇게 한 번에 나와 있는 사이트. 맞아요. 대부분 다 나와요. 그 번외로 또 플러스 알파로 또 나온 공공기. 맞아요. 번외 플러스 알파는 이제 중진공과 소진공 사이트에 또 들어가셔야 돼요. 비즈인포에 대다수의 공문은 나오지만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가끔 소진공에서 갑자기 막 게릴라성으로 하는 거 그런 거 안 나오기도 해요. 소진공과 중진공은 따로 별도로 또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하루에 막 중진공, 소진공 다 들어가기가 막 시간상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비즈인포만이라도 일단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통계분리포털은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신고의 유망업종이든 기고의 유망업종이든 그 주 업종에 대한 국가에서 내린 정의가 담겨 있어요. 여기서 출력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계약금을 잘 받는 노하우 하기 전에 한 4개 정도만 다 같이 그냥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런 DB가 들어왔는데 정답은 알고 있어요. 1억 5천이 승인될 정답을 알고 있는데 장수님이 돌연사했다는 가정하에 어디서 나는 1억 5천을 받았을까를 한번 물론 DB가 들어오면 제가 피드백을 하지만 제가 없다는 생각으로 배우신 거를 토대로 한번 맞춰볼까요? 자, 이제 힌트를 드리자면 저는 항상 DB가 들어오면 뭐부터 작업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걸 근거로 어디 기관에서 받았는지 한번 찍어보세요. 한 번만. 청년 네. 친구도. 이 접근 방법 왜 어떻게 하셨어요? 신용 반주하고
잠깐만. 여기 다 좋은데 제일 먼저 뭘 해야 되죠? 장사냐 사업이냐. 장사의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도매가 들어가면은 사업의 형태 일단은 봐주죠. B2B니까. 또 그 시험 등급이 좋으셨고,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그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게 사실은 시험 등급 다음에 체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렇게 접근하시라고 제가 퀴즈를 내드린 거예요. DB가 들어왔을 때 장사냐 사업이냐. 그러면 사업이네. 그러면 이제 신보를 갈지 기보를 갈지 결정하는 첫 지표가 시험 점수. 900점 이상이네. 그럼 마지막으로 신보에서 무시할 수 없는 게 매출액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매출액을 접근하는 겁니다. 결론은 신보가 맞아요. 결론은 그렇게 접근했는데 자, 근데 1억 8천 정도 나왔거든요. 거절이. 저도 그런 이제 이 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신보에 갔어요. 근데 매출액이 너무 적어서 신보에서 거절 나왔어요. 다. 그럼 좀 이어서 맞춰보실 분. 근데 저는 어떻게 신보에서 나왔을까 이게? 오늘 복습에 나왔어요. 신보를 갔는데 다 사업계에서 저 신고 갈 때는 사업에서 당연히 필요한 거. 왜냐면 관공서랑 그런 정책 요소가 있잖아요. 다 갔어요. 저는 진짜 이건 발로에도 1억 나오겠다 했는데 떨어지는 거예요. 매출이 너무 적대요. 근데 신고에서 1억 5천이 나갔어요. 어떻게 해요? 담당자한테 하루 사주고 가볼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나왔을까요? 기획 트러스트원 제가 말씀드렸죠. 매출액 가지고 자꾸 매출액이 낮다 해서 그래서 트러스트원으로 꺾으니까 뭐 한 푼도 안 나갔던 기업이 1억 5천이 승인해주네. 네. 저 대표님한테 살짝 혼났어요 이때. 왜? 아니 처음부터 우리 도소매인데 트러스트원은 자금은 이자를 어떻게 낸다고요? 쓴 만큼만 낸다고 했잖아요. 알았으면 난 이거 했지 왜 처음부터 이거 안 해줬었냐고. 물론 수수료는 다 주셨지만 그렇게 도소매 대표님들은 좋아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넣는 거고요. 자, 요것도 이거는 못 맞추실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유추를 해보자면 어떤 기관에서 받을 법 할까요? 그냥 한번 찍어보시면. 자, 맞아. 왜 기부예요? 정답 왜? 매출이 낮고. 맞아요. 그다음에 업력 업종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매출이 낮은 걸로 그냥 기부 아니면 소진공이나 그쪽으로 가지 않았을까. 일단 접근 방법에 대다수의 중요 지표를 짚었어요. 근데 이제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리면 DB가 들어오면 사업이냐 장사냐 일단 가는데 도소매도 하고 있고 전자상거래 일단 사업의 형태로 봐줘요 일단은. 근데 물론 매출이 낮으면 안 좋지만 자 근데 지금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신도수인데 신도수 좋잖아요. 근데 그러면 신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가 안 좋아요? 매출액이 턱없이 신보에 비빌 수가 없는 조건이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기보의 특례는 몇 년 미만의 기업으로 들어갈 수 있다고요? 3년. 3년 미만이네?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원래 왜 못 맞히실 거라 생각했냐면 기보의 중점 업종을 아직 모르시니까. 기보의 중점 업종에 전자상거래업이 있어요. 신보에도 있지만 있어요. 자, 근데 결론은 이거는 제 지저분이 갔다가 거절이 났어요. 기보에서 이렇게 거절이 나왔습니다. 전자상거래 저희 중점 업종은 맞는데 일단 자사몰을 운영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사몰을 담당하는 직원이 2명이 있을 때만 저희는 중점 업종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자, 이거는 FM적인 대답이에요. 뭔 자사몰이야? 저 네이버 스토어 하는 전자상거래도 기보에서 많이 해봤는데 아무튼 이거는 FM적인 내부 규정을 뜻하는 겁니다. FM적인 거. 그래서 거절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심도 있게 다른 쪽 지점원이 이제 못하겠다라고 해서 저 심도 있게 다른 쪽 풀고 싶어가지고 대표님을 제가 이제 만나봤거든요. 만나봤는데 동행 갔는데 대표님께서 이 양말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봤는데 대표님의 브랜드로 찍혀 있네. 혹시 대표님이 직접 제작하세요? 물어보니까 노트북 딱 켜가지고 양말 도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만들어서
OEM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제조업이냐 그러니까 아니요 저 공장 없어요. 저 도소매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니죠. 이거는 대표님이 직접 고안한 걸로 제조만 맡긴 거기 때문에 OEM 제조업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대표님은 재무제표에 상품으로 되어 있어요? 제품으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현재 현재는 상품이죠. 지가 머릿속에 착각을 하고 있잖아요. 상품이라고. 상품 매출로 찍혀 있었어요. 상품 매출. 그래서 대표님의 제조업의 정황을 가져가지고 다시 기보 가셔라. 그러니까 기보 부지점장이 딱 보더니 제조업이었어요? 상품 매출이 찍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1억 승인했습니다. 바로. 그러니까 미팅의 중요성을 좀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좀 드린 거예요. 자, 상품 매출로 찍혀 있으면 중진공, 소진공 접수하면 뭐라고 한다고요? 되나요? 웃으면서 그러세요? 그러면은 이번 3월 31일 날 제품 매출로 찍고 그때 접수해 주세요 라고 그냥 웃으면서 말귀를 들으려고 안 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맞춰보실까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디서 이렇게 나왔을까요? 재단? 어떤 신부? 왜요? 한번 매출도 최소 잠깐만 이 대전제가 일단 중요한데 대전제가 뭐죠? 장사냐 상여고예요? 장사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신 이유 한번 짚어보신다면? 다른 뭐 지표 이런 것도 네. 경력이랑 나이 전체적으로 뭐 그런 것은 종합적인 거 좋습니다. 혹시 다른 거? 왜 신고해서 이게 결론 신고에서 나왔거든요. 저희 단어 다 기억하시죠? 재단은 재단이고 기금은 신고예요. 기본은 기보고 신고 기보예요. 신고에서 나왔어요. 자, 이거를 이제 맞아. 신고에서 일단 하객점 때가 신고에서 선언한 것도 맞지만 자, 근데 신고에서는 사업 형태가 아니하면은 다 재단으로 돌립니다. 우리 대상 업종이 아니라고. 네일 아트 진짜 대상 업종이 아니거든요. 심지어 매출액이 높나요? 매출액도 여기 현금 장사하는 데라서 매출이 되게 낮아요. 1억 5천. 그러니까 신고해서 좋아하는 업종도 아니고 매출이 너무 낮아요. 그냥 시험 점수만 좀 맞을 뿐이에요. 나이도 그것도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제일 컸던 건 사실 저 고용 상태가 1년 이내 고용 상태거든요. 1년 이내. 저기 4명을 1년 이내에 채용했던 네일 아트 샵이에요. 자, 근데 네일 샵은 채용할 때 나이대가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애기들이죠. 다 싹 다 청년이었어요. 청년 고용. 그러면 한 명당 최대 한도가 얼마까지 들어간다고요? 5천만 원까지. 이론상 2억까지 되지만 매출액이 너무 낮아가지고 1억까지만 한도가 나왔어요. 그리고 돈 나가면서 담당자가 대표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대표님, 지금 대표님 이제 업계가 현금 장사 하시는 거 알긴 아는데 올해는 좀 매출액 좀 찍어주세요라고 했어요. 뭔 말이에요? 탈세 알고도 줬어요. 탈세하는 거 알고도 해줬다니까. 탈세하는 거 알고도. 그만큼 고용 지표가 엄청나게 지대하게 작용한다고요. 좀 웃기네. 그 말을 대놓고 얘기할 줄 몰랐어요. 제발 현금 그만 받으시고 매출 이번 연도는 좀 찍어주세요. 저 실적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알고도 줘요. 알고도 탈세하는 거. 현금 받는 거 탈세잖아요. 네, 탈세하는 거 알고도 주고. 자, 이거 여기까지 하고 계약금 잘 받는 거 좀 설명해드릴 건데 이거 중요해가지고 설명드린 겁니다. 이거는 제가 19기까지 지금 아카데미 쭉 해오면서 한 번밖에 안 못했어요. 한 번밖에. 네? 점수 자체는 맞는데 미소에서는 최대 얼마 나갔죠? 2천만 원밖에. 네, 접근 방법은 좋았습니다. 또 다른 분. 먼저 미소금이 맞아요. 사실은 저 마지막에 이 사람이 더 필요했으면 미소금을 갔으면 돼요. 다른 것도. 재단. 네? 기보고 왜요? 정답에 가까운데 일단은 왜요? 일단 유망 업종이고 기보에. 그렇죠. 네. 유망 업종이고 시장 점수는 좋진 안 좋지만 매출액이 그래도 나와주고 3년 미만. 특허는 없지만 근데 지금 접근 방법이 그게 맞긴 맞아요. 저도 그래서 기보 갔어요. 그죠? 피부에서 좋아하는 제조업을 하고 있고 또
시험 점수가 좀 낮더라도 기본은 봐주니까. 또 3년 미만이네. 기보 가야겠다. 그래서 기보 갔어요. 단 한 푼도 못 준다고 거절받았어요. 단 한 푼도. 저도 너무 당황했어요. 왜 그러냐면 너무 지금 이금융권 대출이 너무 악성이 많다. 못 준다. 너무 불안해 보인다라고 거절이 나왔어요. 청년. 뭐라고? 청년죠. 뭐 어떻게? 그럼 뭐예요 그게? 32세. 그러니까 그 어디죠 그게? 정답 맞아요. 중진공에서 받았어요. 자, 기본서 안 된 이유가 첫 번째 제조업을 좋아하는데 세 가지 뭐 싫어한다고요? 식품 관련 제조업, 화장품, 의류 싫어해요. 이미 싫어하는 업종인데 거기다가 기대출도 너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기본에서 대책에 까였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주신 중진공의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은 뭐 두 가지만 본다고요? 나이랑 나이 몇 세? 30. 만 39세 이하. 또 하나 더 뭐 본다고요? 3년 미만의 기업. 마지막으로 하나 대전제 뭐 본다고? 대전제. 중진공의 대전제가 뭐예요? 네? 제조. 아니 대전제. 중진공을 접수할 때 필수로 체크해야 되는 대전제. 체급은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어요. 중진공은 소상공인 접수할 수 있나요? 없는데 예외 업종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IT랑 또 하나는 제조. 뭐예요? 제조잖아요. 자 그러면 조건이 맞아요? 대전제 일단 맞고 3년 미만 맞나요? 네. 맞네? 만 39세 이하 맞나요? 맞네? 중진공의 청년 전용 창업 자금이 이거 세 가지만 본다니까요. 이거 이렇게 박살나 있어도 잘 나가요. 되게 정말로 국가에서 어떻게든 청년 한번 살려보려고 나온 특례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잘 나간다 말씀드려도 막상 DB가 들어오면 다들 까먹으세요 그냥.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한 그 영향력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예시로 넣은 겁니다. 대표자 관련 경력하고 기대. 있으면 더 좋죠. 있으면 좋지만 그 세 가지 중점적으로 봐요. 대전제로 중진공의 체급이 맞는지, 그 다음에 만 39세 이하인지, 3년 미만인지. 경력이 있으면 당연히 큰 가점 요인.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금융권 대출이 저렇게까지 나왔는데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팀장이 말씀 주신 것처럼 더 필요하다 그러면은 미수 금융도 되는 거예요. 미수. 더 필요하다. 그런 식으로 자금을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그 2교시 넘어가기 전에 계약금을 잘 받는 노하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점심 식사 하시고 2교시 이어서 할게요. 계약금을 잘 받는 노하우. 오늘은 조금 축소해서 할게요. 왜 그러냐면 아직 다 배우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는 부분들이 일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약금을 잘 받는 건 1주차 마무리할 때 그리고 6주차 마무리할 때 다 배웠으니까 그때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또 해드릴 겁니다. 한번 보실게요. DB가 일단 들어오면 저희는 접촉을 일단 해야겠죠 당연히. 근데 이 접촉을 할 때 가장 메인 포인트는요, 통화상 모든 대화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가끔씩 TA로 다 쇼부를, 그러니까 계약을 하시려고 할 수도 있는데 물론 TA 조직에 오래 몸담으신 팀장님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기업 컨설팅 영역은 좀 달라요. 대표님들이 통화상만으로 계약 안 합니다. 꼭 만나야 돼요. 만나가지고 저희의 이제 컨설팅 영역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신뢰를 쌓고 계약을 해야 돼요. 대면 영업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결론은 그래서 TA는 다 필요 없어요. 만나는 거에만 초점을 두고 간단하게만 하는 겁니다. 예시를 들게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어디 대표님 맞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지금 자금 신청 중에 연락드린 어디 자 이거는 잘못된 브랜드예요. 중소기업 지원센터 이렇게 하는 거는 나중에 고객과 분쟁이 생겼을 때 국가기관 5인으로 시비 걸릴 수 있어요. 이건 6주에 설명드리겠지만 뭐 기업 도우미, 기업 파트너스 아니면
잘 모르시겠으면은 GPT한테 물어보세요. 어제도 심리에서 물어봤는데 되게 훌륭한 상호, 비주얼 솔루션, 뭐 브레이트 뭐 파트너스, 뭐 멋있는 거 막 지어지더라고요. 물어보세요 GPT한테. 아무튼 국가기관을 오인할 수 있는 한국 또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이런 것들, 협동조합 오인할 수 있는 거 나중에 고액하고 시비 걸렸을 때 안 좋습니다. 하면 안 돼요. 어디 뭐 파트너스의 누구누구 팀장이라고 합니다. 잠깐 통화 괜찮으실까요? 이렇게 하고 혹시나 그렇게 브랜드를 했는데도 정부기관이에요? 물어봤을 때 깔끔하게 아니요 저희 정부기관 아니고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작은 신청 주셔가지고 연락드렸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통화 괜찮으시죠? 이렇게. 자, 이 TA 할 때 모든 DB를 100%다 소화해 말이 안 돼.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데 정상적인 대표님들은 컨설팅이나 모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거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정상적인 궤도의 대표님들은. 자, 그래서 얘기하시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표님 업종이 어떻게 되실까요? 그러시고요. 대표님 그러면 창업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4년도. 그러시고 대략적인 매출액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시고 대표님 정책자금 받으신 거는 얼마 정도 있으세요? 그 다음에 대표님 그리고 갖고 계신 신용기 대출 있으세요 혹시? 대표님 개인의. 마지막으로 대표님 시험 점수는 대략적으로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 정도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로 이거를 왜 여쭤보는 거냐면 이유는 하나예요. 사실은 미팅만 잡아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방문에도 효율이 떨어지는 DB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장사의 형태인데 장사 우리 1층에서 예를 들어 음식점을 하는데 장사의 형태인데 매출액보다 기대출이 높은 거. 그러니까 장사의 형태인데 연매출이 2천만 원이에요. 근데 기대출이 5천만 원. 이런 업체들은 방향성을 짜기가 좀 난해해요. 장사의 형태는 재단 컨설팅인데 재단 컨설팅 할 때 매출액보다 기대출이 너무 높아버리면 진입이 좀 어렵습니다. 특례나 다른 거 좀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방향성이 뭐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제시하기가 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가끔 이거는 보험을 잘 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보험 업계에 오래 종사하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는데 어떤 보험 조직에서는 정책자금 DB를 사고 자금을 안 하더라고요. 뭔 말이냐면 그냥 이거를 자금 DB로 일단 다 가요. 그러니까 매출이든 뭐든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가요. 가서 일단 자금은 이렇게 제휴사한테 넘겨버리더라고. 넘기고 그리고 일단 자금은 저희가 최대한 루트를 찾아보려 드릴 건데 일단 대표님 기업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서 일단 대표님 갖고 계신 보험도 저희가 분석을 무료로 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보험 DB를 꺾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컨셉 중에 하나니까 자 다시 한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장사의 형태인데 매출액보다 기대출이 높아버리면 갈 필요가 없지만 아니 나는 가가지고 어떻게든 수익할 자신 있다 다른 걸로 수익할 자신 있다 보험이든 뭐든 그러시면 가면 돼요. 저희 회사 예를 들게요. 저희는 보험도 하고 있지만 저희 회사는 다 지금 못 오셨죠? 네, 다 6주차에 설명드리겠지만 소상공인 자동화 마케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가서 꼭 자금이 안 되더라도 마케팅 제안합니다. 마케팅. 그 음식점 매출 올려주면 되잖아요. 네, 소상공인 매출 올려주면 되잖아요. 저희 회사는 그것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6주차 때 설명. 이 말을 말씀은 결론은 장사의 형태인데 매출액보다 기대치를 너무 가지 마시라고요. 근데 다른 쪽으로 나는 수익화를 할 자신이 있다 하면 가져도 된다고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간단하게만 여쭤보는 거고요. 이제 클로징을 해야겠죠. 대표님 간단하게 자금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봤는데 저희는 좀 찾아뵙고 미팅을 해야 될 것 같다. 그 이유는 대표님 저희는 정책 자금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 기업에 맞는 맞춤 지원금 또 대표님 기업에 맞는 맞춤 정부 혜택을 종합적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려야 된다. 언제 시간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자금으로 만나려고 하면 좀 그냥 전화하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거절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저희 다양하게 하니까 실제로 그래서 대표님 저희 자금뿐만 아니라 대표님 기업을 파악해서 맞춤 지원금 대표님 기업을 파악해서 맞춤 정부 혜택을 종합적으로 가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네, 그렇게. 이것도 TA 기법인데 대표님 저희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려요.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저희 할 말 바로 쳐야죠. 언제 시간 괜찮으세요? 그러시고 그럼 이번 주 화요일 2시 괜찮으세요? 그럼 주소는 어떻게 되실까요? 사업장을 방문 드릴게요. 이렇게 이어서 하고 네 감사합니다. 그럼 말씀 주신 주소로 저희 지금 통화 종료하고 제 명함하고 제 소개자를 보내드릴 건데 이날 그 시간에 말씀 주신 주소로 방문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화 끊는 거예요. 자, T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없죠? 예, 목적 자체는 그냥 간단하게 질문만 하고 바로 그냥 미팅을 잡는 게 목적이에요. 목적. 자, 그리고 끊고 나서 이런 식으로 대표님한테 팀장님 모바일 명함 보내주시고 이렇게 간단하게 인사말 보내주시고 날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로 바로 해야 돼요. 그리고 6주차 때 설명드리겠지만 밑에 팀장님 기사 URL도 딱 넣어주면은 미팅률이 올라가요. 미팅률이 이건 6주차. 자 보내고 그 다음에 이제 미팅 전날에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돼. 문자는 잘 안 보시는 대표님이 간혹 있기 때문에 카톡으로 대표님 내일 방문 드리겠습니다. 또 뭐하면 또 보내야 돼. 그럼 보통은 답변이 오거든요. 근데 방문 당일날 답변이 없는 대표님들은 전화하고 출발해야 돼요. 네. 전화 하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자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계약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계약을 하려면 미팅을 잡아야 되는 게 첫 번째니까 의식의 흐름대로 지금 미팅을 잡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미팅 장소에 갔어요. 이제 계약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계약 만났을 때 하는 거를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 아닌데. 네. 피해 과정상에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 지금 아까 스크립트에서 질문을 했는데 네. 그 전화로 자꾸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네. 피해로만 자꾸 정보를 이제 여쭤보면 네. 사례상 상담이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좀 설명하기 어려운데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 안 해주셔도 되시고 그러면 만나 뵙고 설명드려도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오히려 그런 반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은 만나 뵙고 바로 미팅 잡으시면 돼. 반감도 있는데 만나는 것도 싫다? 그 정신 이상한 사람, 그 사람은 뭐 통화로 말하기도 싫고 만나는 것도 싫다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반감이 있는 사람은 그냥 그럼 저희가 만나 뵙고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바로 그냥 미팅 약속 잡으면 됩니다. 네가 신뢰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고 네. 전화로만 자꾸 질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만나는 건 싫다? 아니요 네. 만나는 대전제 하에 네. 내가 너에 대한 실력을 좀 어느 정도 알아야지 내가 만나줄 건데 라는 네. 자꾸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데 질문할 것 같은 그런 건 이제 좀 센스껏 치면 돼요. 이런 것들은 대표님이 이제 기업 미팅을 토대로 답변을 좀 해드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점적으로 대부분 이제 자금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다른 질문들은 좀 센스껏 모르시는 거 처음엔 당연히 그렇게 좀 돌발 질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센스껏 요거는 저희가 대표님 기업 파악해가지고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인 것 같다. 그래서 만나 뵙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돌려야 돼요. 그리고 너무 질문이 그래서 통화상 이렇게 길어지면은 제 페이스대로 다 그냥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리는데 다 자르셔야 되죠. 이 업을 처음 하시는데 정말 막 지역적인 질문까지 소화하고 TA를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업에 도전하기가 이제 어렵고 저도 신입사원분들을 육성을 할 때 그런 돌발 질문은 알아서 그냥 이렇게 센스껏 돌려치고 그리고 저랑 또 이제 피드백하면서 또 배워가시는 거지 이 작은 미팅 잡을 때 그렇게 지역적인 질문은 많이 안 나와요. 보통 이제 미팅에 초점을 주셔가지고 잡으시면 됩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자 우선 일단 그래서 미팅을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계약금을 클로징 하는지 얘기를 드릴게요. 이 자료도 제가 이제 1주차 자료를 다 저희 박멘토님이 전달을 해드렸을 텐데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저희 경영 안내 스케줄표 요거 가지고 하는 건데요. 대표님을 만나서 팀장님들이 아이스 브레이킹 할 거는 편하게 다들 하시면 되는데 공통적인 아이스 브레이킹이 하나 있어요. 대표님 컨설팅을 혹시 받아보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셔야 됩니다. 일단 그러면은 뭐 받아봤다, 안 받아봤다 어떤 대답이 나오더라도 저희는 똑같아요. 그러시죠. 근데 통화상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정책 자금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 기업에 맞는 맞춤 지원금 그리고 맞춤 정보 혜택을 종합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하고 이거를 켜가지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노트북이든 태블릿이든. 다시 그러시죠? 근데 저희는 통화상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 기회에 맞는 맞춤 지원금, 정부 혜택을 종합적으로 가이드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하고 이거를 보여드리는 거고, 이렇게 저희가 이제 진행할 때 이어서 이벤트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때는 보통 연간 단위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1년 동안 진행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예시표를 든 것이지 딱 이 순서대로 진행되진 않습니다. 대표님이 필요에 의해서 먼저 진행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진행이 되니까 참고용으로만 봐주세요. 이렇게 일단 오늘 띄우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컨설팅을 저희는 연간 단위로 진행을 하고 저희는 이제 이 연간 동안 진행하는 업무들에 대해서 예시표를 든 것이지 이 딱 순서대로 진행되지 않으니까 참고용으로 봐주세요 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공통적으로 저희가 1, 2차원에는 그 기업에 맞는 그 기업에 맞는 정기자금을 우선해서 심도 있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사업계획서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랬을 때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제작을 도와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는 공통적이에요. 다시 이렇게 예시표고 참고만 해주시면 되는데, 공통적으로 저희는 그 기업의 정기자금을 가장 우선시해서 심도 있게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 그럴 때 저희가 맞춤 사업계획서를 제작도 해드리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공통적으로 업무 소개예요. 공통적인 거. 그 다음에 2차부터는 질문담을 꼭 하셔야 됩니다. 질문. 그리고 대표님 혹시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셨을 때 인건비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받아보셨나요? 하면은 여기서는 아는 분도 있고 받아본 사람도 있어요. 안 받아본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많고요. 그랬을 때 어떤 대답은 저희 똑같습니다. 아, 그러시죠? 근데 앞으로 이제 신규 채용이 발생하실 때 미리 저희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 대상자가 지원금 되는지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체크를 해서 수령까지 가이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그렇게 치는 거고, 또 3차원도 똑같이 질문하시는 거예요. 오늘 다 안 배우셨기 때문에 조금 요약해서 그냥 해드릴게요. 대표님, 그리고 요즘에 뉴스나 유튜브에서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들이 몰라가지고 인사 벌금을 수천만 원씩 내는 사례를 알고 계신가요? 들어보셨나요? 하면은 여기서 그 뉴스 본 것 같아. 너 옆에 김 사장이 그거 지금 당하고 있어. 나 지금 당하고 있어.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요?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오네요. 여러 가지. 여기서 막 입트에 있는 대표들도 꽤 많아요. 여기서. 요즘에 진짜 이거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아지니까 아르바이트생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시죠. 저희는 그래서 요즘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몰라서 피해받는 인사 제도들에 대해 사전에 점검을 좀 도와드리고, 그리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인사 벌금들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코칭해 드립니다. 교육해 드립니다. 이렇게 세팅이 아니에요. 언제 다 글로비에서 세팅하고 있어요. 그 노무사가 하는 거, 그거에 대한 교육과 그거에 대한 서식을 제공하고 인사이트를 드리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또 대표님이 몰랐던 4대 보험료도 절감할 수 있는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비과세에 넣어드리는 거, 그 다음에 두루누리가 있습니다. 오늘 다 교육할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대표님,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나 기업에 이런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걸 알고 계신가요? 받고 계셨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다. 가끔 대표님들이 개인사업자는 인증을 못 받는 줄 알고 있어요. 특히 뭐 벤처기업 확인서 이런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다 조건만 되면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시죠? 이렇게 각 기업마다 맞춤 인증 제도들이 있는데,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대표님의 현재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인증들을 체크를 해서 이것도 인증서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가이드를 도와드리고 있다. 인증을 받으면 자금할 때나 여러 가지 정보 혜택에 참여할 때 큰 가점이 되기 때문에 인증도 설명을 하는 거고, 바우처. 이제 바우처는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K 비대면 바우처, 이제 오늘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수출 바우처, 제조업 바우처가 있는데, 이 바우처는 당첨이 되면은 대표님이 어떠한 비용 지출을 할 때 국가에서 70에서 80%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게 바우처예요. 바우처. 비슷한 거 혹시 아시는 분? 여기에 상위 버전이 R&D라고 해요. R&D.
R&D도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어느 정도 기업 규모가 돼야 돼요. 그럼 이제 억 단위가 넘어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5천만 원 이하가 바우처, 보통 5천만 원 이하는 바우처라고 표현을 하고요. 억 단위 넘어가는 건 이제 R&D 사업이라고 해요. R&D. 저희 하는 거 아니에요. 대표님께 300만 원 지불할 의향만 체크하세요. 별이사가 합니다. 별이사가 일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고 아무튼 바우처 설명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종류들이 있다. 마찬가지로 알고 계신가요? 또 대표님 기업에 맞는 바우처가 있는지 체크를 해봐서 해당 사항이 된다면 진행을 도와드릴게요. 제조업 바우처는 잘 나와요. 제조업 어렵지도 않고 쓰는 거 어렵지도 않고 제조업 바우처 진행할 때 저희 강멘토한테 비디오 요청하시면은 그 제조업 바우처 승인된 거 다 사례 보여주면서 어떤 식으로 했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벤처 기업 확인서도 더 쉬워요. 훨씬 쉬워요. 훨씬. 아무튼 바우처에 대해서는 그 대표적인 세 가지 K비대면 바우처, 수출 바우처, 제조업 혁신 바우처 이 세 가지가 대표적이고 그 이상은 뭐라고요? R&D 사업이라고요. R&D 사업 그 이상은 R&D는 누가 일을 한다고요? 예. 뭐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300만 원만 필요한 대표님이 내 위안이 있는지 별리사도 300만 원 낸다고 해서 다 수임받지 않아요. 될 법한 기업만 수임받으려고 해요. 양심적인 별리사요. 저희 제휴된 별리사들은 대부분 양심적인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안하고 미팅은 별리사가 하는 거예요. 못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메인인데, 요거 대표님 이건 진짜 팩트니까 매년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는데 받고 계신가요? 당연히 안 받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받고? 대다수의 기업 안 받고 있어요. 그게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대부분이 다. 그러시죠? 대답은 다 똑같습니다. 대표님 이거 많은 기업 대표님들이 모르고 계신데 이건 나라에서 국가 인적개발 지원금이라고 해서 적게는 수백만 원, 많게는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표님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저희 체크를 해서 해당이 된다면 수령까지 가이드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메인 강의죠. 저거를 저는 꼭 우리 이제 팀장님들이 인사이트를 같이 쓰는 게 저거를 수당화를 하려고 해도 뭐 업체가 많으면 수당화도 괜찮아요. 매년 하는 거니까 수당도 괜찮은데 사실 수당보다도 물꼬를 트는데 큰 역할을 해요. 저희 수강생 오늘 이번에 행사를 할 때 너무 뿌듯했던 사례가 저희 이제 겸업을 하는 팀장님도 많단 말이죠. 4대 보험 다니면서 제약회사 다니는 영업 사원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배워서 이제 더 컨턴 점프를 하고 싶다. 연봉이 높아요. 잘생기고 1억 5천 넘어가는데 근데 이제 제약회사 좀 몰랐는데 수당이 이렇게 센지 몰랐네. 그 병원 하나 뚫으면 병원에 납품하는 그 매출의 몇 퍼센트 받을 것 같아요? 대략? 저도 그럴 줄 알았거든요. 몇 프로? 그럼 너무 세요. 한 30% 받고 30% 받고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150만 원 납품을 땄대요. 이제 막 이렇게 아무튼 여우 같은 이제 대표인데 그 대표래요. 그 병원 의사인데 계약은 안 하고 자꾸 아무리 영업해도 안 하다가 이번에 월 150만 원짜리 땄대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혹시 제약회사 수당 아니에요? 제가 뭐 어떻게 알아? 모르죠. 그래서 한 달에 저도 그러면 15만 원 받나? 10만 원 받나? 월급이 있으니까. 근데 한 달에 50 정도를 받는데 50 정도를 이 건수 하나로. 그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보통 병원이 거래 한번 트면은 본인, 그러니까 자기가 이상한 짓만 안 하면 계속 거래를 이어서 한대요. 보통 병원들이 원래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게 50만 원에 자기 고정 수익이 생겼다. 너무 좋아하시는데 뭘로 뚫은 줄 아세요? 저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 몇백만 원 가지고 이제 수당만 가졌을 때 대표님께서 큰 금액이 받지 한 병원 규모 큰 데가 아니었는데 큰 규모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수당만 봤을 때는 높은 수치는 아니었는데 그걸로 물꼬를 터서 계약을 땄다. 너무 좋다 지금. 자기는 제약 영업사원 업계에서 이거 나만 알고 싶다. 난 이걸 다 제패할 거다. 이런 꿈까지 얘기하시는데 뿌듯하다고 나오죠. 자 그리고 또 되게 법인 영업만 오래 하는 저희 멘토격 조직 팀장님도 계시거든요. 네 분에서 한 달에 막 2천만 원씩 쳐요. 한 달에 네 분에서
엄청나게 고수들이 고수들. 근데 요거를 제안을 해서 대표님 마음 문 여는 데 있잖아요. 문 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문 여는데 진짜 커요. 문 여는데 팀장님들도 법인 영업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대표님들은 나중에 퇴직금 준비, 뭐 사업 준비 이미 이게 귀에 다 그냥 알고 있는 정보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차별점을 줄 수 있는 큰 무기라는 얘기 잘 배우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어서 그리고 대표님 계속 똑같이 하는 거예요. 5대 법정 의무 교육은 매년 하고 계신가요? 근데 자부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쪽 대표님 스케줄만 정해서 말씀 주시면 무료로 진행할 수 있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근데 대표님 질문하십니다. 그거 저기 와가지고 상조 파는 거 아니야? 와가지고 막 보험 파는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런 업계가 많이 있으니까 저희가 제휴되어 있는 데는 제휴도 아니에요. 그냥 넘겨주는 데는 깔끔하게 교육만 하고 가요. 그냥 국가에서 인증된 교육기관이니까 그거 소개해드릴게요. 걔네들은 돈 뭘로 버냐고요? 그거 걱정하지 마세요. 국가에서 보조금 나와요. 네, 그런 거 딱 교육만 하고 갑니다. 깔끔한 데 소개해드릴 거고 8차원 별표 치고 강조를 하셔야 돼요. 이게 계약금을 잘 받고 못 받고 해서 여기서 많이 가요. 여기서. 자, 질문을 드리자면 장사의 형태가 특허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치킨집이? 치킨집이 특허 있는 거 봤어요? 제가 프랜차이즈 본사 말고요. 그냥 일반 이런 이제 영세한 장사하시는 분들이 무슨 특허에 관심이 있겠어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미용샵, 개인 미용샵의 특허가 무슨 개인 여자 의류 판매하는 소매 하시는 분들이 무슨 특허가 관심조차가 없어요. 그분들은 있으면 마케팅에 관심이 있지.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이어서 하는 겁니다. 대표님 혹시 기업에 특허 출원이나 등록된 거 있으실까요? 당연히 없다고 하겠죠. 여기서 선의의 과장을 좀 해야 돼요. 선의의 과장. 저희 저번 주에 배웠지만 특허 출원하면은 재단에서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돼요.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증액까지 된다고 말씀드렸죠. 증액까지 예리창업의 경우. 그러니까 선의의 과장을 좀 해줘야 돼요. 어차피 저거 특허 출원 내줄 때 저희 돈 받을 거예요? 안 받으셔야 돼요. 돈 안 받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선의의 과장 할 겁니다. 자, 대표님 특허 출원도 없으세요? 요즘에 자금을 진행하거나 여러 가지 정보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기업의 특허 출원도 없으면 큰 감점 요인입니다. 후순위로 배치해야 돼요. 후순위로. 그래서 저희는 진행할 때 대표님 기업의 기술 출원, 그러니까 약간의 좀 말을 좀 맛있게 해주세요. 그런 말 없어요. 기술 출원을 한 건 정도 잡아드리고 가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짜로 말 안 했어요. 아직. 계속 저희 페이스를 끌고 오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없는 말 한 거 아니고 진짜 맞는 말이니까 재단 진행할 때 특허 출원이 있으면 더 우선해서 평가를 해주니까 약간 조금 선의 과장하는 겁니다. 아니 공짜로 해주고 싶은데 그냥 공짜에 하면은 고항줄도 모른다니까요. 약간 선의로 하는 거예요. 선의로. 자, 그 다음에 만나는데 사업의 형태예요. 그럼 특허 출원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없는 데도 많단 말이죠. 없으면 똑같이 얘기하면 돼요. 특허 등록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얘기하면 돼요? 똑같아요. 등록 잘하셨네요. 등록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 출원 한 건 정도 더 있으면 좋기 때문에 저희가 또 대표님 기회에 맞는 기술 출원도 한 건 정도 추가로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다. 이렇게 유연하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강조를 해야 계약은 잘 받습니다. 9차원은 눈치 보고 장사의 형태는 넘어가야 돼요. 어디 이렇게 호프집에서 파티션 쳐놓고 연구하는 거 본 적 있어요? 네, 아예 없어요. 그런 거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재단에서 인정 안 해줘요. 연구소. 그러니까 사업의 형태만 제안하는 겁니다. 사업의 형태는 대표님 혹시 연구소를 설립했을 때 여러 가지 혜택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가점도 있지만 절세가 있죠. 네. 근데 가점의 형태로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에는 연구소 설립만으로 정책자금 진입할 때 엄청난 가점이 되기 때문에 대표님 기업에 해당이 되는지 체크를 해서 설립까지 저희 도와드리고 있다. 아직 공짜로 말 안 했어요. 아직. 설립까지 도와드리고 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0차원. 저거는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진 않아요. 경정청구 고소고도 있고 했는데 저희는 그냥 프로그램만 체킹을 해가지고 대표님이 희망하시면 그냥 그 위탁사에다가 맡기는 건데 물어보시는 거죠. 왜냐하면 경정청구 가지고 하도
질문들을 하실 대표님들이 이거 우편 이렇게 왔는데 이거 뭐예요? 이렇게 경쟁정보 우편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전에 대표님 그리고 기업에서 조금 과온합한 세금을 국가에서 돌려받는 제도 경정청구라고 알고 계신가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알고 있다, 해봤다, 안 해봤다, 해보고 싶다 나오지만 그러시죠?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기업에서 이제 과온합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대표님 희망하시면 저희가 체크를 도와드릴게요. 네,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고 이어서 대표님 시험등급 올려야만 여러 가지 정보 혜택에 참여할 때 가점이 되는데 시험등급 올리는 거 최근에 해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해봤다 하는 분들은 많이 없고 내 시험등급 올릴 수가 있어? 왜 이렇게 관심 없는 사람들은 900점 이상의 사람들이에요. 관심이 별로 없을 사람들은 네, 이해하시고 12천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저희가 1, 2차원 집중해서 자금을 진행하지만 절대 자금이 나갔든 안 나갔든 대표님이 추가적으로 희망하시면은 그때에 맞춰서 최신화된 자금 리서치를 도와드리고 추가적인 자금 플랜을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하고 닫는 건데 자 넘어가기 전에 그리고 나서 이어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 자금을 심도 있게 먼저 미팅을 하러 왔으니까 오늘은 자금 관련해서 미팅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이거 끄는 거예요. 이거 끄고 못 키면 돼요? 그렇죠. 기업 상대표를 키면 됩니다. 자, 이 작업을 왜 하는지 일단 설명할게요. 이거를 왜 하는지 이해를 하셔야 그래야 이걸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1차적으로 컨설팅 시장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들이 정말 많아요. 대표님들이 왜 저희를 결정했냐고 제가 물어보면은 올 파이낸셜 에셋은 종합적으로 한다. 다른 데는 정말 컨설팅 시장이 다른 데는 인증만 하던가 다른 데는 연구소만 하던가 잘 하지도 못하면서 그리고 다른 데는 자금만 하던가 다른 데는 뭐 4대 보험 절감만 하던가 진짜 컨셉을 딱 하나만 잡고 하는 컨설팅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런 컨설팅 시장과 변별력을 일단 차별점을 확실하게 포지션을 잡으려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여기는 다 하네. 이렇게 첫 번째 목적이 그거고 두 번째 목적은 대표님이 미팅 참여들을 이끌기 위해서예요. 우리 업무 소개만 하잖아요. 제가 당부드리는데 이렇게 설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소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 이런 거 하고요, 저 이거 하고요, 저 이거 하고요. 대표님 졸아요.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해가지고 미팅에 참여들을 이끄는 게 영업의 기본 원리예요. 원리. 똑같아요. 참여들을 이끄는데 그것도 첫 번째지만 두 번째로는 또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나? 이렇게 대표님 꼭 이쪽에는 내가 의뢰를 해야겠는데 사전에 일단은 클로징을 작업을 미리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미팅 참여들을 이끌고 여기는 내가 이렇게 모르는 게 많았네. 특히 6차원에서 매년 수행을 받을 수가 그게 뭐지? 막 이래요. 당부드리고 싶은 게 SOJT라고 툭 던지면 안 돼요. 정말 스마트한 대표님들은 어떻게든 찾아내고 지들이 혼자 하려고 해요. 지들이 기업 인적 개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업 상대표를 여셔가지고 이제 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빈칸 주시면 저도 피드백을 빈칸대로만 다 빼놓고 드릴 수밖에 없어요. 시험 등급 저렇게 주시면 저는 시험 등급이 100점인가? 200점인가? 안 줬나? 저는 그 기준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생년월일 뭐야 이거는. 그 나이가 50세가 넘어 60세인가? 그냥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빈칸으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익 결손, 이익의 결손 모두 알 수가 없고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그러면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출력해서 수기로 주시는 팀장님도 많은데 이게 스케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기가 힘들어서 이 파일을 그냥 그대로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쭈루루루루 물어보시고 이제 대표님께 클로징을 하는 건데 자, 이거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정말로 제가 피드백을 잘해드리고 싶어서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거 질문하면서 대표님이 마음이 열려요. 왜 그러냐면 컨설팅 시장의 또 두 번째 측면을 보여드리면 그 미팅을 갔는데 대표님 매출이 얼마예요? 시험된 거 얼마예요? 나이 얼마예요? 안 되겠네요. 이런 가요. 표면적인 것만 물어보고 가는 게 컨설팅 시장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를 결정한 이유가 올 파이낸셜 에셋은 우리 기업을 되게 궁금해했었다.
그리고 우리 기업을 풀어주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게 미팅에서 그냥 보였다. 그래서 신뢰가 쌓여가 신뢰감이 있으니까 우리 쪽으로 결정했다가 대표님의 대다수의 얘기. 자, 우리 쪽을 결정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죠. 업무를 원스톱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또 그 기업을 진짜 풀어주려고 심도 있게 미팅을 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쭈루루루 얘기를 하시고 이제 클로징을 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넘어갈 때 대표님 오늘 자금 관련해서 심도 있게 미팅을 진행했는데 저희는 이제 계약을 하셔야만 대표님 기업의 플랜을 제작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고 마지막 클로징을 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유리한 포지션을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사전 작업을 한 거예요. 이제 클로징만 해야겠죠. 클로징. 네, 클로징을 할 건데 클로징을 할 때 요 계약 서류를 이제 보여주시면서 자, 이 브랜드를 할 때도 약간 국가기관이 오인할 만한 브랜드를 하지 마시고 지금 팀장님들이 바로 6주차까지 브랜딩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급하게 계약을 해야 되면은 계약서는 써야 되니까 급하게 여기 브랜드명에 그냥 팀장님 이니셜 넣으세요. JY 기업경영지원단 뭐 이런 식으로 급하게 해서 계약 서류 일단 브랜딩을 만드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경영기록 의뢰자에는 대표님의 기업 이름을 적는 것이 아니라 대표님의 개인 성함을 적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개인이든 법인이든 저희가 이제 추심을 할 상황이 생겼을 때 대표님 개인한테 해야 되는 거니까 개인으로 적는 거 개인. 법인으로 적어서 법인이 배째라고 하면은 추심을 할 수가 없죠 법인한테. 그래서 개인으로 적는 거예요. 이 계약서의 취지는 저희는 후불로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정의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사실 계약서 안 쓰고 하셔도 돼요. 네. 계약서 안 쓰고 구두상 대표님 자금 5%예요 해도 돼요. 근데 약속 안 지키면 어떡할 거예요? 네. 저희 보호하려고 하는 거니까 초점을 거기에 두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표님 성함 쓰시고 여기는 팀장님 성함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 계약 서류를 설명드릴 때 이거 뭐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자, 저희 지금 법률 시간 하는 거 아니에요. 자, 목적 소개해드릴게요. 자문 내용 자 2조 보시죠. 제 3조 보시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대표님 1조부터 3조까지는 저희 컨설팅을 하는 기본적인 계약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컨설팅하려고 계약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보여드렸던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업무는 유선으로 하거나 대표님 방문돼서 하거나 그냥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냥 이게 툭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구조가 저희가 후불이기 때문에 대표님이 피해볼 게 없어요. 그래서 후불 구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4조만 힘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4조만. 대표님 4조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약을 진행하시게 되면 계약금, 그러니까 업무 추진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업무 추진 비용이에요. 부동산의 계약금처럼 냈으니까 이거 제하고 주는 게 아니라 업무 추진 비용이에요. 그래서 100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자, 100만 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꼭 짚어줘야 이해를 해요. 100만 원 하고 100만 원인가? 이렇게 넘어가면 이해가 안 가요, 대표님들이. 자, 100만 원이 발생하는 이유는 대표님 이제 저희가 업무를 진행할 때 대표님 기업에 맞는 자금에 대해서 최신화된 리서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로 최신화된 플랜을 맞춤 플랜을 제일 먼저 제작을 해드립니다. 실제로. 자, 근데 최신화된 리서치는 누가 해요? GPT? 저한테 피드백을 하잖아요. 예. 그리고 플랜을 누가 제작해줘요? 제가 피드백을 드리잖아요. 예. 근데 솔직히 근데 팀장님들 설마 제가 카톡으로 상세하게 저만 피드백을 드리거든요. 그 피드백 카톡 받으시면은 대표님 찾아가가지고 카톡 보여줄 때 대표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거 아니죠? 네. 자,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최소한 PPT로 좀 옮겨는 적으셔야죠. 최소한 그 정도는 하셔야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말 걱정돼서 하는 말이에요. 가끔 어떤 팀장님은 제가 카톡을 드린 걸 대표님한테 전달하고 있네. 진짜로. 그게 컨설턴트예요. 너무 레벨이 낮아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최소한 제가 드린 피드백을 PPT에다가 딱딱딱딱딱딱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하셔야죠.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클로징 이용할게요. 대표님 기업에 맞는 최신화된 자금 리서치를 하고 플랜을 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여기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이제 진행 과정에서 사업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다. 뭐예요? 그게? IR 사업계획서, 기금 갈 때. 예. 사업계획서가 요구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대표님 기업에 맞는 맞춤 작은 사업계획서를 제작을 해드립니다. 그 비용이 포함된 거다. 아시겠죠? 예. 그리고 진행하면서 저희 또 뭐 해야 돼요? 대표님 서류 듣고 기간에 대한 서류도 작성해줘야 되고 업무 작성이 서류 같은 것들을 많은 것들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대행을 해드리기 때문에 기본 용역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표님이 1년 동안 저희 자문기한이 1년이잖아요. 1년 동안 궁금해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신화된 죄송합니다. 방면 미안 물 조금. 그 최신화된 정보에 대해서 자료를 제공을 해드려야 되니까 1년 동안 해야 되죠. 근데 무섭지 않으세요? 대표님이 질문하시는 거 1년 동안? 네,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세 피드백이 3개월이지 일반적인 대표님들이 질문하는 거는 이미 저는 그냥 머릿속에 자리가 잡혀 있어요. 그냥 저한테 물어보시면 바로 제가 답변해드려요. 바로 다. 저 오만하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질문이 최신화된 모르는 질문이 올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도 저한테 하세요. 저는 그 지식의 자극을 즐겨요. 저는 제가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지역적인 질문도 즐겨요. 저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제가 찾아가서 답변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있는 한 저한테 질문 주시면 안 돼요. 예, 하시면 되고 상세 피드백만 3개월이고 상세 피드백만. 질문하시죠. 나는 3개월 넘어서 이제서야 좀 자리 잡고 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댓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댓글 20개 다 치면은 댓글 20개당 1개 해드린다니까요. 카운팅 누가 해요? 저희 총무님이 다 장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다 댓글 장부가 따로 있거든요. 장도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저는 그거 보고 하는 거예요. 댓글 60개 있으니까 3개월 초과했잖아요. 요청하시면 하나 20개 차감 이런 식으로 저희 총무님이 기록 다 하고 있습니다. 댓글 장부. 자 그렇게 해서 저한테 물어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또 대표님 만나려면은 왔다 갔다 뭐가 들어요? 기름값 왔다 갔다 식사값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업무 추진 비용이 100만 원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알아먹습니다. 그래야 아시죠? 이렇게 하고 다음 장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법률 조항 설명하는 게 아니라 뒤에 간단하게 비밀 유지랑 계약 기간 해지만 설명하면 돼요. 대표님, 제가 드리는 자료는 절대로 외부로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 회사의 노하우예요. 이거 여기서부터 클로징 하는 겁니다. 뭔가 나만을 위한 특별한 솔루션을 제안하겠구나 이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밀 유지. 그 다음에 계약 기간은 365일로 쓰시면 돼요. 오늘 날짜 기점으로 해지도 할 수 있다. 대표님, 죄송해요. 지금 시간 때문에 깜빡 넘어갔네. 이거 할 때 이거 꼭 설명해야 돼. 이거 100만 원 얘기를 하고 이거 꼭 설명해야 돼요. 그리고 웃으면서 얘기하셔야 돼요. 웃으면서. 대표님 착한 사람 가스라이팅을 하는 건데 대표님은 절대로 그러실 분이 아니지만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하다 보면 10분 중에 1분 정도가 저희가 플랜을 제작해드렸더니 갑자기 컨설팅을 회피, 제 연락을 차단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넣은 건데요. 그래서 저희는 혹시나 저희가 그 컨설팅을 제공하고 플랜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회피하거나 이런 거 있죠. 좀 내년에 할게요. 갑자기 돌연 자금 막 필요하던 사람이 갑자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 그런 경우에 저희는 대표님 사업자 번호로 자금 진행한 것을 전부 체크를 해서 수수료랑 법률 비용까지 추가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대표님이 연락을 회피하는 거, 컨설팅을 회피하는 것만 아니면 전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희의 입장을 조금 이해해 주세요. 저희가 플랜을 대표님 기회에 맞춰가지고 상세하게 막 이런 가점, 플랜 다 제작해드렸는데 갑자기 대표님이 돌면 그냥 컨설팅을 연락 회피하는 짱구를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 짱구를 원천 차단시키는 멘트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단 한 번도 먹튀가 없어요. 이 멘트는 꼭 치셔야 돼요. 자, 근데 그렇게 짱구를 굴려서 먹튀를 했다. 그럼 계약서를 기반으로 법원 소송하면 이겨요. 하지만 팀장님들 법률 비용 소송이 일단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고 기한도 소요가 되잖아요. 그런 피로도 누적을 그런 걸 애초에 차단시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얘기하세요. 꼭 하셔야 돼요. 꼭. 자, 근데 이제 법원 수강생분 뉴스가 법원 이제 지켜드리지 못한 케이스가 이제 있는데, 그런데 수강생이 잘못했어요. 제가 대표님의 서류 작업은 누가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저희가 해야 돼요. 서류 뜨는 거 다 저희가 해야 되는데, 수강생 중에서 재단 컨설팅이 편하다고 재단 컨설팅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대표한테 재단 서류도 대표님이 쓰라고 하고 서류도 네가 뜯으라고 하고 재단 어디로만 가세요 이렇게만 상품만 준 거예요. 상품만. 이거 대표님께서 돈 못 주겠다. 내가 다 했다. 응? 이거 소송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법원에서 네가 뭐 했냐밖에 얘기가 안 나와서 이거는 수시로 법원 가봤자 못 이겨요. 이거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법원으로 가면 이겨요. 계약서를 근거해서. 하지만 팀장님들이 다 일을 드라이브를 한 걸 맞는지 법원에서는 그걸 봐요. 그거. 그래서 마찬가지로 법원까지 가더라도 이기지만 팀장님들 저기 막 일단 커머비가 들어가고 기간적으로 신경 쓰이니까 꼭 얘기하세요. 대표님 허튼 수작 부리면 사업 차원으로 다 조회한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셔라. 다 여기서 그럴 사람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리고 제정신이면 이거를 얘기했으면 제정신이면 그런 슈킹할 생각조차를 못해요. 사업가들이 좋으신 분 다 많지만 일부 자꾸 짱구를 자꾸 굴리려고 하는 사업가들이 있단 말이죠. 그 짱구 차단이에요. 짱구 차단. 자, 그리고 뒤에 거 쭉쭉 설명한 해지도 할 수 있다. 대표님의 일신상의 문제가 생겨서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 뭐 아파가지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해지도 가능하다. 간단하게만 하고 수수료는 다 나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클로징 할게요. 대표님, 저희는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후불 수수료로 진행을 합니다. 수수료 측정을 하는데 자금은 5%예요. 그리고 지원금은 20%고요. 이렇게 맛없게 하지 마시고요. 이게 똑같은 말이라도 대표님, 저희는 모든 이제 작은 컨설팅이 후불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기업에 정책 자금이 시행되지 않으면 저는 단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대표님이 진행이 되어야만 그때서야 후불로 5% 받아요. 같은 말이지만 좀 맛있게 하시라고. 맛있게. 네. 똑같이 지원금도 대표님 20% 이게 아니라 대표님 몰랐던 지원금 1,000만 원 저희가 받아들이면 저한테 200만 원만 해주시면 돼요. 대표님 몰랐던 세금 1,000만 원 제가 받아들이면 300만 원만 해주시면 돼요. 똑같은 말이지만 맛있게 하시는 거예요. 맛있게.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도 정비나 이제 기업 인증이나 이런 마케팅이 필요하시면 추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 이 정도까지 하고 대표님께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고 눈치를 싹 보면 돼요. 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클로징을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잘하면은 대표님께서 좋네요 하시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떠신가 했을 때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고민하고 있는 거잖아요. 뭘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낼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잖아요. 자, 제가 이거는 권장사항입니다. 권장사항이고 저희 회사 내부 규정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절대로 100만 원 치지 마세요. 이게 유치하지만 저도 계속 강의를 사전 강의 많이 다니고 있는데 요즘에 꽂힌 거는 회사도 더 지점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해서 DB 개발에 많이 꽂혀가지고 마케팅 강의를 고액 강의 계속 다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 공통적인 그 중에 이제 여러 가지 이론 중에 이제 하나인데 이 특가 세일이 갑자기 즉각적인 할인 효과가 대중들한테는 그게 할인으로 인식이 돼요. 그리고 뭔 말이냐면 처음부터 50만 원짜리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저거 대표님 오늘 저희 서비스 괜찮으시면 오늘 계약해 주시면요. 계약금 저 2줄로 찍찍 긋고 50만 원으로 적어서 좀 제 수당 포기하고 계약 50만 원을 진행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정말 유치하지만 먹혀요. 갑자기 대표님은 100만 원 괜찮은데 이거 고민하다가 순간적으로 그 부담감이 해지가 탁 되는 순간이에요. 계약할게요. 뭐 이런 식으로.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 거절하는 유형도 지금 설명 또 해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니는 거고 저희 신입사 근데 팀장님들은 계약에서 숙달되기까지는 무조건 50만 하세요. 100 생각하지 마세요. 계약이 자꾸 너무 늘어나고 아 이제 계약 너무 많다 그랬을 때 100 하세요. 저희 회사도 신입사원분이 제 허락 없이 100만 원 받으면 전 바로 환불시킵니다. 하지 말라고. 아니 안 된다고 50만 원 하셔야 돼요. 일단 모수를 늘려야죠. 모수를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 부산의 여전사분이 그분은 이제 보험의 보자도 모르고 기업고소의 기자도 모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뜯어 맞다가 그냥 꽂혀가지고 결제하신 여자 되게 어려요. 나이도 어리신 분인데 진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보강도 계속 오시고 정말 질문도 그냥 주먹구구식인데 너무 열심히 하시니까 잘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달은 헤매셨는데 남은 4개월인가 만에 수수료 찍은 것만 1억 넘게 벌었고 그리고 보험 받은 건 따로예요.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에서도 1등 하신 그 팀장이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50이 아니라 30으로 했대요. 이거 선택적인 거. 일단 자기는 판단하기에 모수를 많이 늘리는 게 자기는 이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30으로 했대요. 50회도 안 되시면 30 해보세요. 계약률이 진짜 50하고 30하고 또 달라요. 되게 높아요. 30은. 해보세요. 한번. 이렇게까지 쭉 설명해서 30만 원? 이거 밑절한 본전이다. 그냥 던지고 말아요. 대표님들이. 예. 30만 원 하고 그분이 또 밑도 끝도 없이 성과를 계속 낼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이거 이따 설명드릴 거예요. 지금 클로징 아니라 사례 설명. 요거 5%로 써 있잖아요. 대표님한테 수수료 청구 계약 이제 자금이 실현되고 수수료 청구할 때 기분 되게 대표님 기분 좋을 단 말이죠. 그때 얘기하는 거 대표님 오늘 5% 계약했는데 4%로 깎아드릴게요. 대신 대표님의 소중한 지인 사장님 한 번만 소개시켜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짜 그분은 DB가 끝도 없이 나와요. 끝도 없이 계속.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6주차 때 알려드렸던 그런 DB 생성으로 하셨다가 30만 원으로 모수를 늘리고 대표님 할인해가지고 계속 소개 요청. 티자는 혹시 자금 1억 승인됐는데 막 400만 원 받으면 기분이 막 부들부들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런 거 아니죠? 네. 난 죽어도 500원 받아야겠다 라고 하시면 그냥 하시면 되는데 제가 권장드리는 건 자리 잡을 때까지는 소개 요청이 정말 답이에요. 계속적으로 DB 뽑는 것도 알려드리겠지만 소개 요청을 적극적으로 하고 나중에 할인 안 해줘도 되니까 네, 그렇게 아시겠죠? 네, 일단 클로징을 넘어올게요. 그래서 100만 원짜리 들고 다니시면서 즉각적인 할인 효과를 하는 거예요. 50이든 30이든. 그 다음에 이어서 치는 거예요. 지금 제 첫 번째 산수적인 클로징 먼저 알려드릴게요. 산수적인 거. MBTI 얼마나 믿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좀 많이 믿거든요. 저는 T예요. T 관점에서 일단은 산수적인 거. 자 그리고 대표님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진행하다 보면은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럴 때 저거 찍찍 긋고 무료로 해드릴게요. 거기다가 저거 이거 오늘 배우시겠지만 저희는 2차 미팅 때 원래 그냥 제공해요. 대표님께서 요즘에 피해 받을 수 있는 벌금 유형에 대해서 교육해드리고 인사 서식도 제공해드려요. 거기다가 4대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두루누리 비과세 원래 두 번째 미팅 때 그냥 하는데 그냥 돈을 넣은 거예요. 자 제가 이거 돈 넣은 이유들은요. 일부는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냥 공짜라고 쓰면 고마운 줄 모르니까 시가를 적은 거예요. 시가. 아시겠죠? 네. 적어도 그럼 결론은 찍찍 긋고 원래 저희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미팅 했을 때 대표님을 보호할 수 있는 인사 제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서식도 제공하고 4대 보험료 깎아줄 수 있는 비과세랑 두루누 이런 거 다 원래 두 번째 미팅 때 안내를 해주는 게 맞아요. 원래. 그래서 저것도 찍찍 긋고 영원 5대 보장료도 찍찍 긋고 원래 자부담이 들어가지만 영원. 자 중소기업 확인서 이거는 자금을 진행할 때나 인증을 진행할 때 기본 서류예요. 기본 서류. 저거 대표님 못해요. 그 다음에 물론 회사에 유능한 자대보험 직원이 있으면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못해요. 세무사도 저거 안 해주세요. 대부분이. 그럼 누구한테 해요? 행정사 사무실 가면 저거 30만 원 받거든요. 저희가 해주겠다. 찍찍 긋고 그냥 기본 서류예요. 기본 서류. 접수할 때 찍찍 긋고 영어. 근데 만나는데 여자네. 이게 지금 안 배우셨기 때문에 이게 쉬운지 어려운지 모르시겠지만 되게 다 지금 쉬운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 외상기업 확인서도 대표님 이거 있어야만 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 혜택이 도움되기 때문에 찍찍 끄고 영원
뿌리 기업 확인서 이거는 뿌리랑 소부장은 제조업에 많이 해당이 돼요. 제조업들이 많은 제조업들이 해당이 되는데 지금 모르시니까 대표님 뿌리 기업 소부장도 제조업한테 이건 제조업한테 얘기하겠죠. 여기 뿌리 기업이랑 소부도 소대부품 장비정비 확인서도 대표님 기업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 체크해서 해당이 된다면 찍찍 긋고 무료.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기업들이 그런 조세 혜택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은 주목구구식으로 3년 미만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기업 확인서를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는 것은. 대표님 창업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창업기업 확인서도 해당이 되는지 제가 체크해서 해당이 되면 진행도 도와드릴게요. 찍찍 긋고 영원. 됐죠? 그 다음에 벤처는 돈 받아야 돼요. 연구소도 웬만하면 받으세요. 돈. 전반도 돈 받으세요. 이 정도는 받으세요 그냥. 근데 연구소는 좀 해당이 되면 찍찍 긋고 뭐 100만 원으로 할인해 주거나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힘든 것도 이거 그냥 무료로 하면 되죠. 찍찍 긋고 이것도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영원 인적개발 지원금 받아야 되는 뭐죠 이게? 오늘 배우실 SOGT예요. 받아야 돼요. 자 여기서 또 계약이 잘 나옵니다. 이거는 6주차까지 아직 안 배우실 거니까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대표님 기업의 브랜드성 기사 송출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대다수의 기업들은 안 했어요. 아직은. 예. 요즘에 그 기업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기업 기사 송출을 하나 정도 있는 게 좋다. 그래서 기사 송출도 원래 50만 원 정도 비용이 나가지만 찍찍 긋고 영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특허 출원 한 건 진짜 변리사 시가가 100만 원이거든요. 실제로 말씀드렸죠? 선이 아까 과장했잖아요. 이거 없으면 대표님 말씀드린 것처럼 자금 진행할 때 엄청난 간점 요인이고 후순위를 배정이 됩니다. 이거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 기업에 맞는 기술 출원을 한 건을 찍찍 긋고 영원 해드리겠다. 자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안 배우셨기 모르기 때문에 안 배우셨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지만 기사 송출 저희 사비로 5만 원이면 낼 수 있어요. 5만 원. 그러니까 50만 원 쉽게 받고 5만 원 좀 쓰는 거 기분 안 나쁘지 않나요? 나쁜가? 나쁘시면은 그냥 5만 원 받으세요. 저것도 실비 받으세요. 실비. 기사 내용은 누가 써줄 것 같아요? GPT가 씁니다. 3분이면 써요. 네. 그것도 다 알려드릴 거예요. GPT가 쓰는 거. 그럼 대표님한테 뭐 달라고 하면 돼요? 기사에 들어갈 사진만 한두 장만 달라고 하면 돼요. 계약금 잘 맞는 노하우. 사실 이거 두 개만 힘줘도 50은 받아야 돼요. 제정신이면. 대표가. 진짜 이 정도까지 무료로 해주고 50이면 이거 은인이에요. 갑자기 은인이 방문한 거예요. 갑자기. 이거 다 이렇게 해주고 자금 플랜도 짜주고 자금도 진행해줄 건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1년 동안 또 뭐예요? 모르는 거 답변도 해줄 건데 50만 원? 자 이게 지금 T 관점에서 클로징을 한 겁니다. T 산수적인 클로징이에요. 안 하면 금지 상장.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0만 원에 하시면은 계약을 잘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저희는 계약을 잘 받아요. 신입사원 기준으로 50만 원 부담 없이 받습니다. 부담 없이. 저는 그래도 제가 회사 소속에서 케어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좀 높아심에 30으로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저희 부산의 그 여자 팀장님처럼. 아시겠죠? 네. 30으로 해보시고 적응되면 50 하시고 진짜 기업이 넘쳐나지 아니한 100만 원 하지 마세요. 100만 원 하시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F 관점에서 감성적인 클로징도 있어요. F 관점에서 그런 감성적인 대표님도 많이 있잖아요. T 관점에서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을 했는데 그럼에도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감성적인 클로징 대표님께 이제 얘기합니다. 대표님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업체를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대표님께서 어떤 부분을 고민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금이 안 나가실까봐 걱정하시는 건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컨설팅 업계 특성상 자금의 확답을 하는 순간 불법 컨설팅이 돼버립니다. 확답을 할 수가 없다. 컨설팅 업계 자체가 원래 그렇고 또한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원래도 이게 자금이 어떤 식으로 방향성이 흘러갈지는 그 사실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려운 거다. 다만 제가 대표님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대표님 기업에 맞는 최고의 플랜을 제공할 수 있는 건 그건 약속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겨서 치는 거예요. 그리고 대표님이 정책장을 받는 것을 희망하는 것보다 사실 제가 더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왜요? 모든 수수료가 저희는 후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님한테 최선의 플랜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저 이거 30만 원 받으려고 이거 하는 사람 아니다. 대표님 30만 원 받고 저 용역비 저거 다 하는데 그거 진짜 싼 거라고 그냥 다 쓴다고 용역비를 다 쓰는 거 저 그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진짜로 대표님이 기업에 자금이 시행되는 제가 제일 간절하게 희망합니다. 두 번째로 대표님께서 1년 동안 배워가는 가치가 50만 원 이상은 무조건 합니다. 왜요? 2주차 아니 두 번째 미팅 때 뭐 한다고 바로 대표님 피해받을 수 있는 인사 점검도 해드리고 서식도 주고요. 그리고 4대 보험료 절감할 수 있는 거 알려주잖아요. 이게 50만 원도 안 해요? 그것만 해요? 1년 동안 뭐 한다고요? 질문 받기로 했잖아요. 저희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돼요? 저한테 하시면 되잖아요. 저한테. 네. 그게 50만 원 가치가 안 할 것 같아요. 대표님 경영하시느라 바쁜데 어떤 문제 생겼을 때 누구한테 물어보실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저한테 팀장님들한테 배워가는 것만 해도 50만 원 이상 값어치는 분명히 합니다. 바로 다음 주에 알려주잖아요. 바로 다음 주에. 저 인사 막 그 비과세 배우는 거 노무사한테 하루에 120만 원 써서 저 옛날에 저도 저렇게 돈 주고 썼단 말이죠. 그러니까 계약금 가치 이상은 무조건 한다. 대표님 경영하실 거면.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대표님 이거는 이제 특례 공무들 제가 막 공유해드리고 웬만하면 출력해서 다 이제 웬만하면 그리고 그거를 눈에 탁 꺼내시고 이거 뭔지 아시냐고. 정부에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특례들이 많이 쏟아집니다. 이거 대표님이 다 하나하나 체크할 수 있냐고. 저희는 이 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특례들을 누구보다 가장 빠르게 취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연락을 해요? 계약한 업체한테 연락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 세 가지 이유 말씀드렸어요. 제가 더 간절한 이유, 그리고 대표님이 1년 동안 배워가는 가치, 마지막으로 특례 같은 거 나왔을 때 연락망. 세 가지. 이 정신적인 거 건드리고 클로징 하는 거예요. 50만 원. 그러면 이제 이 정도면 계약합니다. 자, 이렇게 감성적까지 영혼을 담아서 했는데 안 한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대표님, 계약서 다 덮고 알겠다. 계약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거죠? 물어보세요. 계약금 안 받고 그럼 하겠다. 다 후불로 하겠다.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자존심이에요. 그럼 계약금은 자동 실행되면 그때 같이 정산해 주셔라. 후불. 계약금 무료하지 마세요. 이건 자존심의 문제예요. 아시겠죠? 후불로 그럼 책정해 주셔라. 그러면 계약.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거 하나도 없는데 모든 게 다 후불이니까 안 한다고? 해요. 그럼에도 고민을 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적으시면 돼요. 하지 말라고. 그냥 당신 아닌 것 같다고. 하지 마시라고 하면 돼요. 그냥. 거기서 근데 나올 때 그래도 질문하고 나오세요. 계약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어차피 판 엎었어요. 이유를 알고 팀장님이 RP가 부족했는지 뭔가 좀 찝찝한 거에 대해서 좀 업데이트를 해야겠죠. 근데 사실은 후불로 하면 계약은 해요. 다 후불로 하시면.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하시면 계약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초과됐는데 이제 아무래도 식사 같이 이제 식사하시고 지금 12시